자,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요번에 대략적으로 총평하면은 항상 우리 미적분이 훨씬 어려웠죠. 그치? 근데 요번에는 확통 아주 살짝 난이도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기하도 살짝 올라갔다는 표현이 맞나? 조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하랑 확통의 난이도가 살짝 올라가서 그리고 다 반면에 이제 미적분은 이렇게 말해도 되나? 살짝 떨어지지 않나요? 6월 모의사에 비해서. 그치? 그렇다 보니까 약간 평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이 되게 선택 과목 입장에서는 유불리 없이 되게 잘 낸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점수 나와봐야 알겠죠? 그치? 그래서 1등 컷이 몇 점 나올지 모르니까.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미적 풀고 이제 확통 기하 풀면서 오랜만에 이건 풀만하다라는 느낌으로 좀 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설 강의 아까 좀 찍어놨거든요. 근데 너무 귀찮아서 그 확통은 28번, 30번 찍어놨어요. 그리고 기아는 28번만 하면 될 것을 28번은 찍어놨거든. 좀 이따 컨디션 좋으면은 30번 다시 찍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확통이랑 기아 친구들 손 들어봐. 네, 이 친구들은 내가 1교시 끝나고 나갈 시간 드릴 거거든요. 그때 잠깐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다 올려드리는 그 영상 보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 그래서 1교시는 공통을 하고요. 자, 2교시에는 이제 미적분 해설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찍고 있으니까 전체적인 평 한번 해볼게. 미안하지만 미적 기준으로 평을 좀 할게. 일단 확통이랑 기한 내가 감을 잃어서 일단 난이도 평가가 잘 안 돼요. 자, 미적은 1등급 커트라인이 지금 84는 아닐 것 같고 일단 너네들이 이제 점수를 막 씹으리잖아. 그치? 근데 84점이라고 주장한 사람들 너무 많았어요. 그럼 이거는 1등급은 아닐 것 같아요. 한 85점 정도가 1등급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험이 수능이었으면은 의대생들 많이 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1등 커트라인 88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조금 염두하시고 앞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다라는 표현을 하긴 좀 애매하지. 솔직히 작년 9월이나 재작년 9월은 쉬운 게 맞아요. 하지만 요 정도 시험을 쉽다고 하면 돌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잘 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6월 모의사랑 비교하면은 공통은 6월보다 어려워요. 근데 미적이 6월보다 쉬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난이도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설해 볼 거고 근데 6평과 9평의 공통점 몇 개 찾아봤거든요. 굳이 한번 찾아봤어요. 기억, 니은, 디귿이 나오더라고. 그치? 기억, 니은, 디귿이 전부 다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관련된 문제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간 어느 정도 연습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네 기억나요? 6평 그 11번 문제 기억나? 난 기억이 일단 안 나거든요. 그치? 완전 의미 없는 문제긴 했어요. 그래도 요번에 11번 문제는 계산이 조금은 더 있죠? 그치? 그래서 요 정도는 풀만한 난이도였던 것 같고 요 부분이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제 9월이랑 6월에 또 공통점 중에 하나가 도형 빈칸이 있었죠? 그치? 그것도 아마 대비해 보시는 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대비를 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6월 모의사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은 지수로그 그래프가 두 개가 나왔거든? 그치? 저기 보이는 12번이랑 그리고 또 누가 나왔어요? 22번이 나왔는데 둘 다 똑같아요. 그냥 문제가 아예 똑같은 문제지 그냥 지수함수의 확대와 평행이동, 로그함수의 확대와 평행이동이라는 주제가 나와서 공부 잘하신 친구들이라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이슈 수열이 없었다는 거, 그치? 나열을 한 적이 없다며 오늘 문제를 풀면서, 그치? 그래서 수열이 원래 22번을 나왔었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큰 이슈가 될 수 있죠. 근데 단언하시면 안 돼요. 일단 6월, 9월이 확 그 수열이 안 나오고 수능날 나왔던 해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수열 공부를 일단 등하시면 안 되지만 어쨌든간 안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도로 이제 고민하시면 그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기하 해석이 좀 줄었다 정도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일단 계산량이 많진 않았다 요 정도인 것 같아. 그래서 해석 딱 하면은 계산 한 두세 줄이면 다 끝나는 느낌의 문제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등급 이하의 학생들한테는 변별력이 분명히 있는 시험. 근데 이제 1등급 정도만 돼도 내 생각에는 공통에서 걸릴 만한 문제는 별로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1등급 정도만 되면 공통은 확실히 쉬웠을 것 같고 미적도 평소보다 쉬웠을 거라서 1등급 이상 학생들은 보통 점수가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2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오히려 떨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일단 분석한 게 내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되면은 한번 물어보자고. 다 맞은 사람 손 다 들어보세요. 예, 그치? 우리 6월 모의사 때는 내리세요 이제. 잘난 척하지 마시고요. 자, 6월 모의사 때는 100점 맞은 친구가 많지 않았잖아. 그치? 근데 요번에 확실히 많죠? 그래서 요번 시험은 100점 맞긴 훨씬 쉬운 시험이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개 틀린 사람. 예, 한 개 틀린 사람도 적당히 있죠? 그치? 그래서 확실히 일단 최상위권에 대한 변별력은 없었던 시험인데 자, 그럼 이제 2개 틀린 사람, 3개 틀린 사람, 4개 틀린 사람 많죠? 그래서 1등 커트라인은 84가 아닌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였다고 이제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11번까지는 해설하지 않을게요. 아마 기분 좋았죠? 한 10번 문제까지 풀 때 오늘 느낌 괜찮다. 그치?
11번. 좀 귀찮긴 하지만 요 정도는 괜찮다. 그치? 처음으로 브레이크 걸릴 수 있는 게 12번 정도인 것 같아. 2등급, 3등급 정도의 친구라고 하면은 요건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자, 13번 문제. 이거는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K가 6인 거 놓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3번 문제는 변별 요소 있고 14번이 변별 요소가 없는 것 같아요. 자,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쳤던 거 있죠? 상함수는 항상 누구로? 주기 단위로 표현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그래서 P가 2가요? P 맞죠? P가 루트 3인 게 바로 안 보였으면 우리 수업 열심히 안 들은 겁니다. 그래서 P가 루트 3인 건 바로 보셨어야 좋은 문제, 좋은 이제 학습 상황이다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고 15번 문제는 그래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킬러라고 공통에서는 일단 킬러라고 할 만한 문제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15번 문제는 풀이 좀 두 가지로 할게. 그러니까 보통의 대다수 학생들은 3차 함수로 해석할 거 아니야. 그치? 그 3차 함수로 하는 해석도 한번 해드릴 거고 봐봐. 야 F0이 0이잖아 어차피. 그치? 그럼 fx는 무조건 누굴 인수 갖겠어요? x를 인수로 가질 거 아니야. 그럼 그냥 x를 뽑으세요. 그치? 그럼 뭐로 풀 수 있어요? 실근 삭제로 풀 수 있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풀어보자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풀어볼게. 3차 함수 관점으로 풀어보고 2차 함수 관점으로 풀어볼 겁니다. 어떤 게 더 유리한지는 본인들이 한번 판단해봐서 둘 다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5번은 학습할 가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21번 문제. 못 풀었으면 반성하세요. 2025학년도 9월 21번과 똑같죠. 그치? 근데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은 9월 21번 문제는 이게 함수가 결정돼 있는 상태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와 얘가 같은 순간 있었지. 근데 얘는 지금 모르잖아. 그럼 같은 순간 네가 어떻게 찾을 건데요? 함수를 모르는데. 그치? 그래서 풀이 방향성이 살짝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점은 뭐죠? 봐봐. 했던 얘기 있죠? 부등식이죠. 개형 결정 요소가 아니지. 그럼 절대로 뭐 하시면 안 돼요? 그림 그리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실제로 fx 미지수 몇 개 남았어요? 3개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근데 어차피 F0 뺄 거잖아. 그럼 이 녀석에서 미지수 2개밖에 없고 미지수 2개밖에 없지. 맨날 했던 그 얘기입니다. 자, 부등식 문제고 미지수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무조건 대수로 미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1번 해설할 때랑 똑같이 해설할 겁니다. 쉬운 문제예요. 내 생각에는. 자, 22번 문제 어렵지 않아요. 되게 쉬워요. 22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쉽습니다. 근데 문제는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우리 조교님들 중에서도 3분이 틀렸거든요. 여기를 A라고 해서. 그치? 야 보통은 이렇게 주지 않니? 항상 그랬어. 우리 이런 지수로그 함수 문제는 이 함수가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하고 항상 단 이런 말이 있어. 단 A의 X좌표보다 B의 X좌표가 크다 이런 말을 준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는 안 줘. 아니, 이 새끼라면 안 되죠. 이분은 안 줬잖아. 그치? 뭐 한 거예요? 일부러 저격한 겁니다. 니네가 보통 A를 보통 A, B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 그치? A, B라고 쓸 거라는 걸 예측하고 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길 A라고 하고 여길 B라고 하면 답은 159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틀린 친구들 되게 많을 거고 우리 조교님 중에 3명이고 그중에 그 작년에 그 경희대 의대였나요? 논술로 뚫은 조교님 있거든요. 그 조교님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하지만 글을 똑바로 읽으세요. 자, 이건 비문학 독해였습니다. 내 생각에는. 자, 그리고 마찬가지 20번 문제도 일단 해설을 안 할 거지만 그건 비문학 독해예요. 그치? 그건 수학 문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글을 잘 읽으세요. 그럼 문제가 풀립니다. 확통 30번? 확통 30번도 그럼 비문학 독해던데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어쨌든 확통 30번도 그냥 글을 잘 읽으시면 답은 나옵니다.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통은 지금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부터 해설해 보려고 할게. 그래서 오늘은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고 근데 문제를 그냥 빠르게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필요한 부분들은 유튜브 해설 강의들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지수함수의 등비수열 성질을 계속 가르칠 거거든요. 이거는 요번에 덕후 8월 때 충분히 공부를 시킨 것 같아요. 그거 영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혹시 이제 오늘 처음 오셔서 거리곱이라는 걸 모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드린 자료에 거리곱 특강 무료로 드렸거든요. 영상 드렸거든요.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선생님 전 지금 모릅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계산하면 되겠구나라고 느끼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진행할게요. 시작합시다. 12번이야. 어렵진 않아. 자, 상수 A는 1보다 크다고 했고 양의 실수 T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림을 주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냥 그리면 바로 결정된단 말이야. 저를 그려주면 되겠지. 자, 그럼 이 문제 서울 때 너네한테 배우게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봐봐. 기본 태도. 태도 딱 하나 가르쳐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야. 어떻게 할 거예요? 내리 찍는 겁니다. 그치? 이걸 안 했으면 니네가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내리 찍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뭐가 된다는 게 지금 이 문제 특징이야? 너와 너가 수직 이등분이 된다는 게 특징인 거야.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가 되는지 볼게. 어차피 너와 너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너의 y좌표와 너의 y좌표가 몇 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야? 2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눈풀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정리 한번 해볼게.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지수함수는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다? 등비수열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그치? 자, 공비가 A인데 얼마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야? T만큼 평행이동 시킨 거지. 그치? 근데 그 T만큼의 평행이동을 통해서 AT만큼의 확대가 일어났을 건데 그 확대가 몇 배가 됐다는 거야? 2배가 됐다는 거야. 그럼 얘는 그냥 2인 거죠. 이렇게 보시면 끝나겠네요.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잘 볼게. 어차피 이 녀석이 또다시 AT니까 자,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각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여기 2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왜? 지금 AT가 2라는데 얘가 지금 AT인 거니까요. 괜찮지? 근데 넓이가 몇이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8이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난 이거랑 곱했을 때 몇이 되면 되겠어요? 8이 되면 되겠지. 그럼 T의 값은 몇이 되는 거야? 네, 4요. 그래서 요 정도 눈풀하고 넘어가시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T의 값은 4였고요. A의 값은 누가 되겠어요? A는 2의 4분의 1승입니다. 거기다 곱하기 4 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답이 나오는 구조의 문제였어요. 자, 지수함수는 항상 말하지 X축 방향의 평행 이동이 확대를 만드는 겁니다. 요거 덕후 해설방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 넘어가자. 자, 13번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차함수 거리고 우리 되게 잘 쓰는 거 있잖아. 그거 한번 쓸 거거든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차함수 거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 푸시면 돼요.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함수를 알려줬어요. 그치? 그럼 일단 좋은 거니까 일단 넘어가 보자고. 근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 다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모든 실수 A에서 다음과 같은 극한이 존재한대. 자, 이 발문을 읽고 나서 너네가 머릿속으로 떠올리셔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유리함수의 극한이 존재한대. 그럼 뭐만 보시면 돼요? 네, 분모가 0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이 녀석이 0이 되는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를 고민하면서 문제를 풀면 돼. 근데 봐, 이 녀석이 0으로 가더라도 하필이면은 동일 순간에서 이 녀석이 똑같이 0으로 가면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커버를 쳐줄 수 있는 거지. 근데 보통은 이 녀석이 0으로 할 때 얘가 커버를 쳐줄 수 없으면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 근데 봐, 그럼 결국에 나는 이 녀석이 0이 되는 걸 한번 찾아보고 싶은 거지. 그렇지? 잘 봐. 여기는 어차피 fx가 있어요. 근데 fx 이제 꼬라지를 보세요. fx가 0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돼. 근데 fx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9에다가 뭔가 더했지. 그치? 그럼 이 녀석은 완전 제곱식보다 무조건 큰 거니까 뭐라 말할 수 있어요? 0보다 크다고 말할 수 있지. 자, 그럼 저 fx는 0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일단 이 문제 변별력입니다. 죽여야죠. 어차피 fx는 이 극한의 수렴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이 녀석이 극한이 존재한다는 걸로 문제 풀이를 바꾸시면 됩니다. 괜찮았어요? 그럼 한번 해보자.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 얘가 최고차항에서 양수인 이차함수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이 뭐 한 게 좋은 거예요? 0보다 커버리는 게 좋은 겁니다. 그치? 근데 이 녀석이 충분히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0이 될 수 있는 거야.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녀석이 0이 되는 순간에서는 무조건 누가 분자가 커버를 쳐줘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이 0이 될 수 있는 순간은 only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x는 0의 순간에서만 0이 되고 커버가 될 수도 있는 거야. 밑에 인수가 2개면은 인수 2개로 막아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 우린 이 녀석이 0보다 큰 겁니다. 근데 0이 되는 구조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건 언제 한다고? 0에서만 수렴 여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다시 우리 결국에 이 문제는 이렇게 풀면 되는 거잖아. fx라는 함수가 그럼 누구보다 큰 거 보시면 되겠어요? k의 x 더하기 2보다 큰 누굴 구하시면 돼요? 정수 k를 구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얘기를 할게. 보통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fx가 여기 있지. 그치? 이걸 빼겠지. 그럼 어차피 fx 빼기 이 함수는 그냥 표현이 되니까. 근데 내가 여기서 이 말을 할게. 우리는 맨날 함수 추론할 때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함수 추론의 기본. 아는 것과 모르는 건 뭐 한다? 분리한다. 근데 잘 봐. 얘는 아는 거거든. 근데 모르는 걸 조져버리면은 이상한 함수가 돼버리잖아. 그치? 근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가 2차 함수였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돼요. 그게 당연히 정석풀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어차피 fx는 알고 얘를 모르는 함수란 말이야. 그럼 아는 것과 모르는 걸 그냥 분리하세요. 그래서 난 지금부터 fx가 얘보다 클 수 있는 k를 구하면 되는 거야. 그럼 항상 어떻게 구하는 거지? 부등식 문제는 등호 성립 순간을 구하세요. 그 k 2개를 구하세요. 그 다음 뭐야? 그 사이다.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라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차함수 거리구를 한번 잠깐 써보도록 할래. 자, 이거 잘 되나 이제? 자, 너는 fx 정도는 그냥 눈으로 그릴 수 있죠. 대칭축은 대충 마이너스 3쯤에 생기겠죠? 그려볼게. 자, 이러한 뭐가 있는 거야? 이 차함수가 있는 겁니다. x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몇 x? 6x 플러스 12 정도의 함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답해봐. 자, 이 함수 이름이 뭐죠? 그치?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직선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요 점을 누구라 할게? 마이너스 2,0이라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kx 더하기 2라는 함수가 얘보다 밑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 두 개의 순간을 보시면 되겠어요. 그치? 그래서 이 두 개의 순간 사이에 있는 누굴 구하면 되는 거야? k 값을 구하면 이제 풀이가 완료가 되겠지. 이렇게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 그래서 이제 이게 되는지 보자. 10,000원 드릴게요. 마이너스 2,0입니다. 몇이에요? 마이너스 4. 이거 대답 못하면 10,000원 뺏을 거예요. 몇이야? 0. 좋아요. 10,000원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시나요? 우리 어차피 fx가 있잖아. 그치? 여기다 누굴 넣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을 넣을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너의 함수값의 차이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너희 함수값의 차이가 자 여기다 누굴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 넣어보세요. 그럼 누가 되겠어요? 4칸 차이인 거야. 그럼 4칸 차이니까 당연히 2칸 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쌤, 저는 이걸 잘 모릅니다 라고 하시면은 자 차함수 논리를 잠깐만 설명 한번 해보려고 해. 우리 항상 하는 얘기지만 차함수 논리는 이 직선을 뺀 거를 그냥 x축화시키면 되는 거야. 그럼 봐봐. 난 지금 이 접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 그치? 그럼 봐봐. 내가 저 파란색 함수를 뺐다고 치면은 이 함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차함수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디선가 지금 접하는 구조가 되는 거지. 근데 잘 봐. 차함수는 어차피 함수의 차이값을 함수값으로 인정하는 거니까 넌 누구에서는 마이너스 2에서는 함수값의 차이가 4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 최고차항에서는 어차피 몇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1이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너가 4칸이 되려면 여기 몇 칸일 수밖에 없는 거야? 2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 4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무조건 몇 되는 거야? 0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동일한 논리로 여기도 2칸 차일 수밖에 없는 거야. 됐나요? 조금 암산할 수 있겠네요. 우리 파란색 기울기는 0에서의 미분계수가 될 거니까 자 0에서의 미분계수 그냥 뭐 쓰시면 되겠어요? 0에서 미분계수는 얘는 6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노란색 함수의 미분계수는 기울기는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 미분수 마이너스 4는 차. 마이너스 8 더하기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뭐야? 마이너스 2부터 이렇게 돌아와서 누구까지 되는 순간이 6까지 되는 순간이 정답인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놓칠 수 있는 게 딱 하나거든. 실수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풀고 나서 K를 뭐라고 하겠어? 자 마이너스 2보다 뭐 해야겠어요? 커야겠죠? 그래 이제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그렇지? 그 누구보단 작아야겠어요? 6보단 작아야겠어요? 그럼 몇 개죠? 7개. 이렇게 틀렸으면 허수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얘가 더 커야 됐지만 같아질 수 있는 순간이 딱 한 번 있었죠? 그게 누구죠? 0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와 얘가 0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누굴 땐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접해버린 순간 사실상 이 함수가 누가 돼버리는 거니까 x제곱이 되는 거니까 뭐 할 수 있는 거야? 수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K는 6은 들어가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뭐야? 우리 요거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시면 되죠? 2를 빼면 됩니다. 8개. 이게 이 문제 정답인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차함수 거리곱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반별식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렇게 푸시면 어쨌든 문제도 풀릴 겁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자, 14번 문제. 이것도 가볍게 할게. 그리고 이제 15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해소를 하도록 할게. 자, 보세요. K는 양수입니다. 자, 문제 보자마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뭐부터 체크하는 거야? 주기부터 체크하는 거야. 주기는 뭐예요? 그럼 질문해 보죠. 주기는 왜 체크하죠? 그렇죠? 지금 이 제한된 범위 안에 몇 개의 주기가 들어가는지를 보기 위해서인 거야. 근데 지금 주기가 K파이가 되는 순간 이 녀석은 몇 주기인 거야? 2분의 3주기인 거야. 그래서 결국에 몇 주기만 그리는 거야? 2분 3주기까지만 그린 거라고. 괜찮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녀석은 누가 되는 거야? 사실상 그래서 2분의 T가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T에서는 정의가 안 된다고 말한 거야. 왜? 여기서는 정의 안 될 거니까요. 괜찮나?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거든. 삼각의 넓이를 줬어요. 삼각의 넓이를 줬는데 Y는 P라는 짝이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래요? 1대 3이래. 그럼 잘 봐. 우리는 지금 주기를 체크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죠? 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T라고 쓰면 되겠지. 그럼 얘는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3분의 T입니다. 탄젠트의 3분의 주기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몇인 거예요? 야, 루트 3인 거예요. 당연히 루트 3인 거예요. 이게 되셔야 된다고 수업 시간에 맨날 했던 게 이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자마자 P가 루트 3인 게 보이셨으면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3분의 파이 넣은 거랑 똑같은 거지. 어차피 3분의 주기 넣으면 루트 3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 나는 지금 이 문제에서 누구의 넓이, 이 넓이가 3분의 5파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누굴 구하기를 원하는 거야? T를 구하면 끝나는 거죠. T를 구하면 어차피 누군 구해질 거니까 K는 구해질 거니까. 그리고 이제 P는 아니까요. 그렇지? 자, 이것도 맨날 하는 겁니다. 넓이 어떻게 구할래요? 그치? 삼각형 밑변 넓이 정리가 제일 빠르죠.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항상 이렇게 하는 거였어요. 삼각형을 X축과 평행 또는 Y축과 평행하게 뭘 잡는 거야? 밑변을 잡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Y좌표의 차이 또는 X좌표의 차이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네, 높이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잘 봐. 이렇게 푸는 게 제일 낫겠죠. 이걸 밑변으로 잡는 거야. 쌤, 왜 이걸 밑변으로 잡습니까? 이게 그냥 누구였으니까요? 주기였으니까요. 그치? 그럼 높이는 어차피 뭐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좌표의 차이가 그냥 높이가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 그래서 나는 이 3분의 5파이라는 녀석이 너에다가 너를 곱해서 반팅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루트 3의 T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알았지? T의 값은 이제 몇이라는 거 알아버린 거야? 3 루트 3분의 5의 파이라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그럼 사실상 K 값은 구해진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K 값은 몇인 거예요? 우리 9분의 5 루트 3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리고 P는 마찬가지 몇이었으니까? 루트 3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야. 쓸모있으면 이건 7번이라고요. 할 수 있겠나요? 어렵지 않게 풀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는 너네가 공부를 좀 잘하세요. 주기죠.
3분의 주기에서 함수값은 당연히 루트 3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있다는 전제에 수업을 진행할게요. 자, 끝.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여기까지는 안 해도 됩니다. 사실. 15번입니다. 이거 해설 한번 열심히 해볼게요. 이게 시험장에서 풀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문제인 거야. 일단 케이스가 몇 개일지도 모르고 내가 한 번에 답을 찾으면 진짜 개꿀인 건데 답을 못 찾으면 네 번째, 다섯 번 찾잖아. 그럼 이제 멘탈이 나가죠. 그래서 못 풀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엔 공통에서는 최고 난도 문제가 21번 아니면 15번일 것 같긴 한데 15번이 난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천천히 풀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읽어보자. 그래서 얘는 좀 싸가지가 있죠. 좀 이따 28번 문제는 싸가지가 없어요. 왜? 최고치 한계수를 알려주잖아요. 얘는 최소한 양심은 있어. fx는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라는 거 정도는 알려주는 상황인 거지.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f0가 제로라는 이거 정도는 추론 정보죠. 0이 무려 2개나 있으니까 그치? 추론 단서 정도라고 쓸게. 자, 그리고 이제 gx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돼 있습니다. 자, 뭐죠?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지. 그치? 이 정적분을 정의된 함수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뭐죠? 그치? 대입. 우리는 최소한 뭐는 알아요? G0은 0이라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괜찮나? 그리고 내가 아직 F라는 함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원시 함수로 해석하는 건 무의미하지. 그리고 문제를 한번 읽어봐. 자, 이 문제에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문제 읽어보자. 뭘 물어보겠어요? G'X가 0이 되는 거 보고 싶어. 그럼 Gx가 극값을 갖는데. 자, Gx가 극값을 갖는다. 그럼 무조건 뭐 하는 거라 했어요? 그럼 미분 조지는 겁니다. 다시 가 조건도 마찬가지고 나 조건도 마찬가지고 우리한테 지금 알아보자고 하는 건 누군 거예요? G'X인 겁니다. 그럼 뭘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미분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것들만 하면은 그냥 잘 풀리는 문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보려고 딱 요거 하나인 것 같아. G'X라는 함수는 그럼 누가 될 건데요? 우리 절대값의 fx. 절대값의 fx에서 누굴 빼시면 되겠어요? 절대값의 x 딱 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잘 봐. 여기서 이제 너네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난 이 녀석이 누가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이제는 0이 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그치? 근데 얘가 0이 된다는 거는 절대값의 fx가 뭐랑 똑같은 거야? 우리 절대값 x랑 똑같은 거지. 자, 절대값 fx가 된다. 이건 뭐랑 완전히 동치죠? 그치? fx가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x랑 x가 된다는 건 동치인 겁니다. fx가 누가 되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x랑 만나는 이렇게 말하면 되지. 서다실이 총 몇 개다? 4개다. 이런 말이야. 자, 근데 요거랑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잠깐만 언급해 볼게. 이거 기억나시나요? 똑같은 건가? 다른 거였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죠? 똑같아요. fx는 일단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x랑 만나는 걸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해야 되는 게 뭔가요? 그렇죠. 단. x는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보는 겁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 방정식과 이 방정식의 차이점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괜찮지? 어렵지 않지? 넘어갈게. 자, 그럼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럼 잘 봐. 우리는 fx라는 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x랑 만난 총 서로 다른 실근의 수는 4개인 거야. 근데 그 4개의 실근 중에 이미 우리 몇 개를 알려준 거죠? 몇 개나 알려줬어요? 꽤 많이 알려줬죠. 누구? 일단 0이요. 여기다 0 넣으면 0일 테니까요. 그리고 마찬가지야. 우리 2하고 6에서는 그 값이 된다는 건 이 녀석이 마찬가지로 0이 됐다는 얘기인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 중에는 이미 누가 있는 거야? 0, 2, 6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4개라고 했으니까 한 개만 더 찾으면 되지? 그 한 개를 우린 지금부터 뭐라 놓을게요? K라고 놓을게. 그래서 이거 케이스 컷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냐면은 자, 이제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 얘들아, fx랑 x랑은 일단 0에서 만나지. fx랑 마이너스 x랑도 일단 0에서 만나지. 그치? 그럼 fx가 플러스 마이너스 x랑 만나는 0의 개수는 일단 몇 개인 거야? 최소한 2개인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야? 0의 인수의 개수는 2개는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야. 할 수 있겠나요? x랑도 만나고 마이너스 x랑도 만나니까. 그치? 그 또다시 누구도 만나는 거야? 2도 만나고 일단 6도 만나겠지. 그리고 어쨌든 실은 총 몇 개가 돼야 되니까 4개가 돼야 되니까 k도 만나야 되는 거야. 봐봐. 우리 fx라는 함수랑 x랑 만날 수 있는 최대 실근의 수는 몇 개예요? 3개죠. 마찬가지야. fx랑 마이너스 x랑 만날 수 있는 최대 실근의 수도 몇 개인 거야? 3개인 거지. 근데 이미 근이 몇 개가 확보가 된 거죠? 5개가 확보된 거지. 그럼 절대로 누구는 있을 수 없는 거야? 허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허근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실근이 한 개 더 있어야 된다고. 근데 그 실근 하나가 여기에 있는 거에서 벗어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그럼 실근 하나는 누가 되거나 0이 되거나 k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 문제는 2와 6에서는 뭘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 2와 6에서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단일근이 돼야 되거든. 그래서 난 이렇게 해설하고 싶은 거예요. 어차피 5개는 찾았으니까 이제 한 개만 더 찾으면 되지. 그럼 그 한 개의 경우에서는 그냥 누구랑 누구 정도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경우에 쓴 겁니다. 00026K. 쌤, 000은 뭡니까?
fx라는 함수랑 누구라는 함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가 접하면은 하나가 중근을 가질 거니 0이 총 3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이 경우의 수가 있고 어떤 경우의 수 있겠어? 0, 0, 2, 6 뭐 있겠어요? KK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천천히 풀어보시면 이제 끝나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첫 번째 해설은 이걸로 할게. 두 번째 해설은 우리 실근 삭제로 한번 가보자고. 어떤 게 더 쉬운지는 니네가 판단하시고 더 잘할 것 같은 걸로 연습을 좀 더 하시는 게 좋겠죠. 시작하자. 그럼 볼게.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아는 함수와 모르는 함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항상 아는 함수를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지. 동일한 함수의 교점을 관찰할 때는 무조건 뭐를? 이 플러스 마이너스 x를 한 평면 위에다 그려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한 평면 위에다가 함수를 그려서 지금부터 해설을 시작할게. 자, 나는 y는 x를 한번 그려볼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구를 한번 그려볼 거야?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를 그릴 겁니다. 하나 더 그려볼게. x 하나 그리시고 마이너스 x 그릴게. 총 4개의 경우에 나오거든. 바로 컷할 수 있어서 y는 마이너스 x 나옵니다. 하나만 더 그릴게. 자, x 하나 그리시고 마이너스 x 한번 그릴게요. y는 마이너스 x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y는 x입니다. 자, 케이스를 이제 어떻게 나누셔야 되냐면은 이 경우부터 볼게. 이 경우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x가 지금 fx랑 뭐 하지 않는 거죠? 접하지 않는 경우지. 그치? 그럼 어쨌든 간 이 점에서 fx는 이 두 함수에 접하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이제 뭐야? 우리 여기서는 이 함수에 접하거나 혹은 누구의 함수에 접할 수 있는 거야? 요 함수에 fx가 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총 3가지 경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해보자. 근데 봐봐. 여기 지나면서 실근 이제 누가 추가로 더 나와야 되는 거야? 2와 6. k가 나와야 되는데 k는 무조건 뭐예요? 중근인 거지. 그치? 그럼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예요?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경우수 딱 하나밖에 없는 거. 여기가 누가 되고 0이 되면은 0 두 번 나왔지. 그렇지? 그리고 여기가 뭐야? 단일근이어야 되니까 여기가 이거고 여기가 무조건 6이겠죠. 그렇지? 그래서 K 중근은 어디가 되는 거야? 여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K는 몇이야? 4예요. 이렇게 풀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겠나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였습니다. 일단 경우의 수부터 다 세팅을 하고 나서 일단 컷을 할게. 자,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이 정보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케이스를 줄여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결국에 줄이는 거예요. 자, 그럼 얘 보자. 자, 경우의 수는 여기서 2개가 나오는데 한번 천천히 볼게. fx라는 함수가 여기에서 0이랑 접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러면은 이미 누구를 가져야 되니까 3개의 근을 가져야 되니까 2와 6과 k도 전부 다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단위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려줄 수 있는 그래프는 딱 하나의 개형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누가 될 거고? 0이 될 거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케이스가 2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면 되는 거야? 자, 여기가 누가 되고 2가 되고 여기가 누가 되고 6이 되고 여기가 k가 되는 경우의 수가 있겠지. 이게 첫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그렇지? 자,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려줘도 k는 몇이 되는 거야? 4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문제 정답은 얘였어요. 가능하겠니? 여기까지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괜찮나요? 근데 얘 말고도 있죠. 어떤 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좀 이따 말로만 할 건데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고 얘가 8일 수도 있지. 근데 그거 바로 컷할 수 있거든요. 좀 이따 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 어떤 것도 가능하다고요? 자, 좀 이따 볼 거지만 다른 색깔 없나요? 여기 있다. 어떤 것도 해보긴 했어야 돼. 2하고 6하고 8인 것도 해보긴 했어야 된다고. 근데 바로 컷이 되니까 그건 좀 이따 얘기해보자. 자, 이제 얘입니다. 우리 0에서 접하는 거는 얘랑 접하는 건 이미 했잖아. 그럼 0에서 누구랑 접할 수도 있는 거야? 얘랑 접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요 경우 보통 놓칩니다, 친구들이. 어떤 게 답이 될 수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그치? 여기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누구가 정답인 거예요? 이게 답일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럼 여기서 0에서 일단 3개의 근을 갖고 여기랑 여기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와 6이 될 수밖에 없고 K가 누가 되는 거야? 여기가 K가 되는 구조인 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K는 또다시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이 둘의 합 몇이 되니까 2가 되니까 몇 되는 거야? 마이너스 4. 경우의 수는 이렇게 딱 4개 있는 겁니다. 그렇지? 이 4개의 경우의 수 중에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버리시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잘 봐. 이거 괜히 한 게 아니거든. 나는 G2의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지금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뭐를 이미 F0이 0이, G0이 0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근데 잘 봐. 우리 G'X는 이 함수에서 누굴 빼는 거야? 이 함수를 빼는 거지. 그치? 그래서 0부터 2까지 구간에서 이게 2보다 크면은 프라임 뭐가 돼 있어요? 양수겠지. 그럼 G는 무조건 뭐가 돼 있어요? 양수가 되는 거예요.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어쨌든 뒤집어 깔 거 아니야. 근데 확실한 건 0부터 2까지는 이게 절대값 fx가 될 거고 이게 절대값 x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절대값 fx에 x 빼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도함수가 0과 2 사이에서는 뭔 거야? 양수인 거지. 그럼 대답해봐. g는 몇인 거예요? 양수인 거예요. g 0이 0이었으니까.
그럼 문제가 되는 게 뭐야? 얘는 F0이 다시 F6이 몇이 되는 거야? 6이겠죠. 그치? 이렇게 되면 이제 F의 6의 값이 몇이 되는 거니까 양수가 되니까 안 되네요. 두로 곱했을 때 음수가 돼야 되니까. 그럼 바로 지워버릴게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경우 볼게. 이것도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얘들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 얘는 반대지. 어차피 이거를 뭐 할 거야? 절대값 씌울 거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여기로 이제 들어올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요 녀석이 살짝 밑으로 이렇게 깔리겠지. 그럼 오히려 절대값 fx와 절대값 x의 차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자, 음수라고 할게요. 괜찮아요? 그럼 어차피 0부터 2까지 도함수가 음수일 거니까 얘는 반드시 g2의 값이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우린 뭐가? f6이란 값이 무조건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양수가 됐어야 하는데 얘는 좋네요. 그래서 바로 껐된다고. 얘가 265로 바뀐다고 해서 이 논리가 바뀌진 않거든. 근데 만약에 주황색이 답이면 6일 때 음수잖아. 그럼 얘는 안 되겠네요. 지워버리면 끝나는 거랑. 이해했어요? 하실 수 있겠나요? 이해 잘 되시죠? 그럼 마지막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 정답은 얘 두 번째 경우가 정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산 좀 이따 빠르게 할게요. 자, 얘도 그럼 똑같이 해도 괜찮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차피 절대값 올려버린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이 어차피 올라갈 거고 이 녀석을 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대충 이런 느낌으로 가질 거란 말이지. 그럼 마찬가지로 도함수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논리로 누구의 값은 G2의 값은 몇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수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누구도 F6의 값도 양수죠. 그러면 결국에 뭐야? 세 번째 경우도 안 되는군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럼 나머지 이제 뭐만 하시면 되겠어요? 계산만 잘하면 되겠지. 계산하자. 이 정도는 암산. 이게 답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수립해 볼게. 나는 지금 이 함수의 뭐만 몰라요, 이제? 최고차항 개수만 몰라. 그치? 어차피 난 인수는 다 알거든. 그럼 최고차항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 다시 한 개를 결정하기 위해서 관계식 몇 개만 있으면 돼? 한 개만 있으면 돼.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그치? 이걸 통해서 계산을 마무리하자. F의 6입니다. 자, 거리곱 못 쓰시는 분들은 천천히 그냥 식 세워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 직선 입장에서 거리곱을 쓸게요. 그럼 일단 누구에다가? 여기다가 일단 6 나니까 마이너스 6이고 자, 최고차항 개수는 A라고 세팅을 했고 차이 들어볼게. 6 곱하기 4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4 곱하기 몇이 되겠어요? 2가 되겠지. 자, 이 녀석이 정답이 몇이다? 6이다. 즉 다시 한번 이 녀석이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12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녀석이 12가 되기 위해서는 A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A의 값은 4분의 1이 되겠군요. 자, 여기다가 풀이 그냥 완료할게요. 센 색깔로 쓰면 되지 않을까? 암산하자. F8입니다. 그럼 F8도 마찬가지로 이 직선에서의 차이곱을 쓰자. 그렇지? 그럼 일단 8을 여기다 넣는 거니까 일단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최고차항에서 이제 4분의 1인 걸 이미 압니다.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로 차이들의 곱을 보면은 8 곱하기 6 곱하기 몇 되겠어요? 4 되겠지. 촥촥 날려. 6, 8, 48에서 8 빼시면 되니까 40이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솔직하게 말하면 나 그렇게 안 풀어요. 그냥 가장 정답일 것 같은 거 먼저 하죠. 그치? 근데 지금 해설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 문제에서 가능했던 뭘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하는 경우에서는 4개밖에 없었다는 거. 근데 그 4개 중에 이걸 만족하는 건 1개밖에 없어서 답이 결정됐다는 거야.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하고 할 수 있을까? 해볼게요. 여기다 풀어보자.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치가 똑같다는 걸 너네한테 보여줘야 돼서 여기서 4개 나오지. 당연히 여기서 몇 개 나와야 되는 거야? 4개 나와야 되는 거거든. 해보자. 지울게요. 아까처럼 그러니까 봐봐. 사실상 우리 사람이니까 그치? 함수를 3차함수를 제시했으니까 3차함수의 그림을 그리는 게 이상하지 않잖아. 이게 난 자연스러운 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배운 게 있긴 하거든요. 어차피 공통인수가 있으면 뽑아버리면 되잖아. 그치? 그래서 실제로 우리 F0이 0이라는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fx라는 함수는 어떤 함수가 될 수도 있었던 거야. x를 인수로 갖고 h의 x쯤의 함수가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hx라는 함수는 최고차항 개수가 몇이 되는 a가 되는 2차 함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그럼 잘 봐.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풀려고 맘먹은 거냐면은 난 결국 G'X의 부호 변화 순간대를 보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난 이 G'X를 이렇게 쓸래요. 절대값 x에다가 자, 절대값 hx에다가 뭐 하시면 돼요? 빼기 1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의 지금 실근이 총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4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이미 확보된 근이 뭐예요? 0은 이미 확보된 근이잖아. 이 함수 때문에 누구의 근은 이미 확보가 된 거라고? x는 0이라는 근은 이미 확보가 된 거야. 그러면 봐. 이 뒤쪽의 함수는 0을 제외한 추가 실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3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지. 애초에 이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일 수가 있어요? 3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함수의 실근의 개수가 몇 개일 수도 있는 거야? 4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4개일 수 있죠? 네, 0을 포함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상 여기서 0을 포함한 경우가 사실 얘랑 똑같은 거야. 이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접하는 거야, 실제로. 이해했어?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풀어볼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잘 봐. 어차피 hx는 무슨 함수라고요? 2차 함수야.
절대값 씌웠을 때 물론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도라이 이렇게 하면은 hx가 뜨고 시작한다고? 그럼 바보죠. 일단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되냐면은 이 녀석의 식은 최소한 몇 개는 있어야 되는 거야? 3개는 있어야 되는 거잖아. 1이랑 맞는 건 무조건 2개겠는데요? 많아봤자? 그래서 이건 하지 않습니다. 바보예요 하시면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절대값 hx는 hx가 근을 당연히 2개 갖는다라고 전제를 깔고 가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 함수는 이 절대값 hx라는 함수, 이게 절대값 hx를 그린 거야. 한 번만 딱 쓸게요. 이게 절대값 hx라는 함수를 그린 거야. 그렇지? 이 함수가 누구를 포함하지 않는 거야? 근의 0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근의 0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3개 그릴게요. 똑같이 이제 풀이하는 게 좋으니까 너네 입장에서는 저 상황이랑 자, 한 개만 더 그릴게요. 왜 쌤 3개입니까? 아까 3개였잖아. 아까 저도 y는 x 접할 때랑 마이너스 x 접할 때 있었던 것처럼 이거 똑같거든요. 결국에는 총 4개 나와 어쨌든 간 결과적으로는. 자, 이렇게 됩니다. 잘 봐. 그럼 얘는 첫 번째 아까 말했죠. 0을 제외한 실근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는 거야? 3개가 있어야 돼. 그럼 1의 위치는 무조건 어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가 y는 1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2와 6은 무조건 뭐가 변해야 되는 거야? 부호가 변해야 되는 거야. 그럼 2와 6의 위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2인 거고요. 여기가 무조건 누구일 수밖에 없어요? 6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삼각수래. 이차함수 대칭성에 의해서 이 녀석이 그냥 바로 뭐가 되는 거야?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얘인 겁니다. 이해됐어요? 비교되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밀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봐봐. 얘 근데 바로 아니야. 너네 이 생각을 잘해봐. 어차피 fx가 얘지. 그럼 나 f에다 6 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6 넣을 거지? 그럼 사실상 f6을 볼 때는 결국에 누구의 부호만 보시면 돼요? h6의 부호만 보시면 된다고. 그렇지? 근데 아까랑 똑같은 논리니까 잘 따라오세요. 봐봐. 난 여기에서 이걸 뺀 거잖아. 누구부터? 0부터 2까지에서는. 그럼 이제 뭐야? 여기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럼 도함수가 뭐라는 얘기인 거야? 양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바로 뭐 나오겠어요? g의 2의 값은 g0이 몇이었기 때문에 0이었기 때문에 양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봐봐. 바로 볼게. 어차피 hx는 이런 그림이었던 거야. 그치? 그럼 h6은 당연히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h의 6은 누가 될 거니까? 양수가 될 거니까 얘는 안 되는군요. 바로 하시면 돼요. 괜찮나요? 이해 잘 되시나요? 아웃.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 한번 해볼게. 자, 여기가 이제 y는 1인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누군 거야? y는 1인 거야. 근데 쌤 왜 2개를 하십니까? 봐봐. 우린 0보다 큰 근이 몇 개가 있죠? 2개가 있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0의 위치를 누구로 하는 게 일반적인 선택이긴 한데 얘를 일반적으로 하는 게 선택이긴 하지. 근데 충분히 모두 가능한 거예요. 여기가 0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0이면은 여기와 여기가 각각 누가 되면 되니까 2와 6이 되면 되고 둘의 합이 2니까 둘의 합이 2개 하기 위해서 여기가 몇이 되면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되면 되지. 자, 보이시나요?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예요? 얘랑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상은 당연히 저기도 4개 나왔으니까 여기 4개 나와야 되는 거라. 이해되나?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갈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요 경우 수가 있는데 얘부터 그냥 바로 아웃시킬까? 어차피 답은 이쪽에 나올 거니까. 자, 또 보자. 얘가 절대값 h지. 거기서 빼기 뭘 한 거야? 우리 1을 한 거지. 그럼 도함수는 마찬가지로 뭔 거야? 양수인 거지. 그럼 똑같은 논리로 g의 누구의 값은 g의 2의 값은 당연히 또다시 양수인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h6이 양수면 f도 당연히 양수인 거라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또다시 뭐가 문제가 되는 거야? f6이 양수가 될 거니까 이 그래프는 안 되겠군요. 이렇게 치면 된다고. 할 수 있겠나? 그럼 이제 지워도 되죠. 지울게요. 자, 여기서 이제 도라이가 되시면 안 돼요. 잘 봐. 우리는 이제 이 3개 중에 누가 있으면 돼요? 2와 6이 있으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여기를 2라고 할게. 감각적으로 여기를 6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여기에 누가 되니까? 4가 되니까 숫자 참 예쁘잖아. 그치? 일단 여기 4로 한번 쳐볼게. 실제로 이게 아까 정답이었잖아. 이게 누구랑 똑같은 거니까. 실제로 얘랑 똑같은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자, 한번 해보자. 이해 잘 되시죠? 이 도함수에 대한 지금 설명. 그래서 도함수 관점에서는 이게 좀 더 쉬웠던 것 같고 계산 입장에서는 난 얘가 좀 더 쉬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둘 다 비슷합니다. 풀이 자체가. 자, 그래서 한번 잘 따라봐. 이제는 오히려 누구에서? 여기서 얘를 뺀 거잖아. 그치? 그럼 도함수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됐어요? 그치? 지금 다시 볼게. 얘는 누구에서 뺀 거란 말이야? 지금 이제 여기 있군요. 자, 1에서 얘를 뺀 거니까 1이 더 위에 있으니까 당연히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럼 똑같은 논리로 이 녀석은 h의 누구의 값이? 2의 값인가요? h가 아니죠. g죠. g의 2의 값은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음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차피 g의 2가 음수인 게 나왔잖아. 그럼 당연히 6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6의 위치는 당연히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해볼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잖아. 뭐인 거예요? 여기가 6이고 여기가 8인 것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근데 자, 여기였으면은 그냥 f의 6이 바로 누가 되겠지만 양수가 되겠지만 여기가 6이 되면 hx가 원래 이런 함수잖아. 그렇지? 이렇게 되면 이제 f의 6이 몇이 될 거라서 음수가 될 거라서 이건 무조건 아웃인 거야.
괜찮나요? 끝.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합시다. 그럼 우리 지금 결국적으로 정답은 누구였던 거야? 아, 얘가 정답입니다. 그래서 계산만 마무리할게. 야, 이거 계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우리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볼게요. 우리 거리곱 잘 쓰잖아. 연습 좀 하세요. 자, 얘가 y는 1이었던 거고 얘가 y는 몇이었던 거야? 마이너스 1이었던 거지. 근데 그 만나는 근들을 다 아는 거지. 얘가 2고 여기에 4고 여기에 몇인 거고 0인 거고 여기에 6이었던 거야. 괜찮아? 그럼 암산하자. 야, 우리 어차피 이 둘의 간격 차이가 몇 칸인 거야? 2칸인 거지. 거리곱 쓰자. 2칸. 몇 칸인 거야? 4칸인 거지. 그치? 근데 몇 칸 나와야 된다고? 2칸 나와야 된다고. 그럼 최고차항계수 당연히 몇인 거예요? 그냥 4분의 1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너희 최고차항계수는 몇이 된다? A는 또다시 4분의 1이 됩니다. 그거 잘 봐. 요거 계산할 때 우리 결국에 누구만 계산하면 되는데 F의 몇이죠? 8 계산하는 건가? 자, F의 8만 계산하면 되겠지. 그럼 F8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냥 누구에다가 8 곱하기 H에 8 하면 끝나는 거야. 그치? 근데 H8도 어떻게 보시면 돼요? 그냥 이 직선에서 또다시 거리고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H8이라는 거는 일단 시작점 누군 거야? 1인 거죠. 거기다 플러스 최고차항계수 몇이라고? 4분의 1인 거라고. 그 다음 뭐 쓰시면 되겠어요? 거리고 쓰시면 되겠네요. 뚝딱. 자, 8 곱하기 2입니다. 그럼 여기 16 되나요? 그럼 여기 4 되나요? 5인가요? 네, 바로 40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나요? 두 가지 팔이 다 한번 본인 스스로 다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를 다 못 찾은 거는 푼 게 아니에요. 그건 해설이 아니에요. 네 개를 다 찾고 이해를 해서 이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그게 푼 겁니다. 자, 근데 상관없어요. 시험장에서는 그냥 보이는 걸로 하세요. 나도 찍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나도 일단 시험장에서 찍는데 그래도 해설을 준비한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가능한 그래프가 뭐가 되는지 다 보여주는 게 맞다고. 네 개밖에 없습니다. 딱 네 개예요. 그래,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두 가지 다 보여드린 겁니다. 자, 다음 문제 풀어보자. 그래서 공통, 뭐 크게 어렵진 않죠. 항상 하는 얘기지만 풀고 나서 풀면 어렵지 않아요. 근데 풀 때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시험지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작년 9월보다는 괜찮아. 일단 내가 그 수업 준비하면서 작년 9월보다는 일단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야 너네 그거 아나? 내가 재작년 9월 모의사 시험 친다고 그 3년째 듣고 있는 사람 있나요 혹시? 우울해 그러면은 그치? 그래서 내가 재작년도 9월 모의사 끝나고 쓰러졌어요. 화병으로. 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문제가 이따위로 나온다고? 이러면서 진짜 이틀 진짜 밤낮을 내가 진짜 일어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작년에 또 그랬잖아. 내성이 생겨요. 아, 어차피 이렇게 나와봤자 수능은 또 어렵게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반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일단 시험이 쉬우니까 이제 애들이 9편 끝나고 끊겠죠. 그치? 그럼 수능은 분명 어려울 거거든?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건 좋은 투자인 것 같아요. 이 새끼들이 이제 재수할 거 아니야? 그럼 다시 나한테 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기로 했습니다. 사악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항상 전부 다 악해집니다. 그래서 올해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9월 모의사가 쉽게 느껴졌다. 깝치지 마세요. 우리 수능은 어려울 겁니다. 무조건 공부는 어렵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쉽게 나오면 좋은 거고, 그치? 어렵게 나오면은 난 데뷔를 했으니까 더 좋은 거고, 무조건 공부는 어렵게 하세요. 15번이었습니다. 개소리 그만할게. 자, 21번 문제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좀 너네 정리 좀 하세요. 내가 이거 6년째 밀고 있는 주제거든요. 나만 가르쳐 이거. 근데 이게 정말 되게 당연한 건데 잘 못합니다. 봐봐. 너네 항상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3차 함수, 2차 함수가 나왔어요. 기하학적 해석을 할지 대수학적으로 해석할지 이게 항상 고민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내가 예전에 이런 걸 가진 적 있어요. 신계 때. 그리고 이게 이제 작년에 나오고 그 전년도에 나왔단 말이야. 자, 기하 해석의 3, 4차 함수의 기하 해석의 포기 순간 정도라고 얘기해 줄게. 작년에 똑같이 판서했던 것 같은데 올해도 똑같이 판서할게요. 자, 기하 해석은 언제 포기하는 거냐? 보통 기하를 풀죠. 그치? 거리고 같은 거 쓰면서 천천히 그냥 푸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프 딱 잡아가지고. 근데 이건 언제 포기하냐면 두 가지입니다. 우리 교과 학습 목표상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는 무조건 우리 포기를 하시고 대수로 밀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하 해석을 포기한 순간 우리는 무조건 뭘 한다? 대수로 푼다. 그래서 이 문제도 대수로 푸는 문제고요. 우리 작년 9월 모의사도 대수로 푸는 문제입니다. 선생님, 전 기하로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후적 해석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쨌든 이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푼다는 거지. 자, 첫 번째. 기하 해석의 포기 순간. 부등식이 나오면. 기하 해석을 포기하시오. 자, 이유가 뭐냐면 잘 봐. 부등식은 애초에 함수 개형 결정 요소 자체가 아니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F1은 3보다 크대. 그럼 몇이라는 얘기죠?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게 언제 나왔지? 좀 오래된 수능이긴 하거든. 문과 수능에서. 내가 이날부터 이걸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대충 이런 거였거든. 얘였고 이 둘의 차이가 뭐 7보다 크다. 대충 이런 느낌이었거든. 그래서 문과 시험 했단 말이야. 문과 시험에서 이런 문제 나오니까 그리고 fx는 3차 함수 썼어. 자, 나 문과 애들이 그때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니네도 그럴 거예요. 자, 3이지. 3보다 크대. 못 풀죠, 당연히. 그치?
개형 결정 요소 자체가 아니라고. 차이가 7보다 크다는 건 1억일 수 있는 거고 1조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절대로 너네가 기하학적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라고. 그래서 그 문과이들 했던 것처럼 만약 이걸 평균 변화로 해석하고 있으면은 기울게 막 해석하고 있으면은 봐 멍청인 거라고. 할 수 있겠나? 다섯 개. 부등식 조건은 애초에 기하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래프 개형 결정 요소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뭐로 대수로 풀어가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지금 현행 교과 과정은 연립방정식을 미수 몇 개까지만 놓게 하는 게 원칙이죠? 2개예요. 그렇지? 물론 센 같은 거 풀다 보면은 특정 교과서에는 미지수 3개짜리 연립방정식을 가르치기도 해. 근데 그 개정 교과 과정 이후로 있잖아. 미지수를 3개 잡고만 풀 수 있는 문제는 단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 거야? 일단 교과가 웬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 앞으로 미지수가 몇 개가 나오는 거야? 미지수가 딱 2개예요. 미지수가 딱 2개 돼. 전제는 갈게요. 미지수가 2개랑 무조건 내가 뭐로 달리면 안 되고 대수 달리면 안 되고 미지수는 2개인데 기하 해석이 어려워. 기하 해석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생각 잘 한번 해봐. 이런 느낌이야. 만약에 fx가 미지수가 2개더라도 자 k의 x제곱의 x 마이너스 알파면 이건 기하로 해석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알파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k가 0보다 클 때 작을 때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반대로 이런 구조가 나오면 계수적 관점으로 식이 작성돼 있으면은 뭐 이런 느낌이지. a의 x의 3승에다가 플러스 이제 b x 제곱 정도로 하시면은 a와 b의 동시에 움직임을 관찰하는 게 어렵단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뭘 하고 대수로 풀고 이런 건 그냥 기하로 풀겠다는 거지. 할 수 있겠나요? 야 미지수가 2개라는 말 자체가 대수학적으로 푸세요. 그게 교과서의 명칭인 거란 말이야. 명령인 거란 말이야. 할 수 있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거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똑같이 나왔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차별성만 있다고 하시면은 그 문제는 이 문제는 너와 같은 순간을 볼 수 있었어. 왜? 함수가 결정돼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얘는 함수가 결정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같은 순간을 네가 어떻게 찾으려고요?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풀어보자. 그냥 대수로 풀자고. 어렵지 않다고. 미지수 몇 개예요? 그다음 에이 쌤 사기치시네요. 아닙니다. 미지수 몇 개인데요? 3개인데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여기서 얘랑 날라가요. 즉 다시 말하면 이 평균 변화의 구조에서는 누가 미지수가 2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식에서는 f'x를 봐야 되는데 그 f'x는 미분하면 여전히 미지수는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습니다. 3x 제곱에다가 플러스 2ax 플러스 b쯤 세팅 되겠지. 그냥 내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는 순간 허수인 거예요. 그냥 내는 거예요. 기하 해석 못합니다. 괜찮나요? 좀 할 수 있는데요. 사후적 해석입니다. 그거는. 자, 집에 가서 한 2시간 반 고민하면 할 수 있어. 그치? 근데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천천히 가볼게. 잘 따라오세요. 잘 따라오세요. 넣어볼게. 그냥 낼 거야. 깡으로.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요? 2분의 5의 x의 것이장. 호이. 자, 갈게요. 계속해서. 자, 이 제곱인 거고요. 그렇지? 그럼 이제 뒤에 있는 것도 한번 잘 보자. 어차피 2로 나눠버리는 거니까 5 나오겠어요. 자, ax 플러스 몇 나와요? 2분의 b 나오고 여기 빼기 2 들어가는 거 맞죠? 선생님 이거 진짜 해야 됩니까? 하세요. 그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어차피 f형 날라가지. 그럼 여기다 누구 넣고 2x 넣고 그냥 2x 나눠버리는 건 말이야. 그렇지? 그럼 x로 한 개씩 나눈 다음에 그냥 2x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끝나는 거라서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관계신 거라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그냥 넣으시면은 2x의 제곱만 남을 거 4x 제곱만 남을 거고 마찬가지로 2의 ax 정도 남을 거고 플러스 b 정도만 남을 거 아니야. 괜찮나? 어렵지 않지? 이 녀석이 누구다? 자, 이겁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나는 1년 동안 이렇게 가르쳤는데 자, 이제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 거야? 대답하면 10,000원 줄게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치? 왜 너는 못해요? 누군가 하는데. 항상 하는 얘기. 아까 전에도 했죠. 아까 전에 fx와 kx 더하기 2가 있으니까 아는 거가 모르는 걸 분리했잖아.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아는 것들이 있는데 자 봐. 중심 같은 함수. 중심 같은 함수. 이걸 어떻게 분석해요? 중심 같은 함수와 아는 함수. 이것도 좀 애매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이 2ax 더하기 b란 함수를 몰라. 그쪽을 넘기세요. 마찬가지로 아는 걸 다 넘기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 때 어떻게 풀 거냐면 첫 번째 부등식 봐봐. 첫 번째 부등식도 ax 플러스 b 같은 구조가 있는 걸 다 넘겨버리시면 돼요. 그럼 왼쪽으로 다 넘겨버릴게. 자, 아는 걸 왼쪽으로 넘기자. 그럼 뭐가 돼 있어요? 마이너스 2분의 이게 출제 의도입니다. 이 문제. 괜찮나요? 그리고 넘겨버리자. 그럼 뭐가 되겠어요? 우리 이제 얘 누구밖에 안 남죠? 마이너스 2밖에 안 남죠? 그래서 마이너스 2만 남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녀석이 누구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넘겨버리시면은 ax 플러스 2분의 b. 괜찮죠? 첫 번째 관계식입니다. 우리 옆에다 잠깐 쓸게요. 수업 준비했어요 오늘은. 자, 볼게. 자, 2ax 플러스 b보다 이제 누가 큰 거야? x의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이 더 큰 거야. 그럼 봐봐. 이제 아는 거 있으니까 이제 할 수 있죠. 자, 아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리는 거예요. 함수 추론의 기본. 아는 함수는 그리고 모르는 함수를 조건에 맞게끔 추론 추적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이니? 야, 이 정도 봤으면 보이시는 게 좋아요. 이 새끼 봐라. 오, 2배. 그렇지? 그럼 양변에 2배 하면 되는 거라고. 어떻게 한다고? 이 새끼 2배를 하세요. 2배라면은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왼쪽도 몇 배 하면 돼요? 2배 하시면 되죠. 그럼 2배 하면은 얘 뭐 되겠어요? 마이너스 3의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보다 이제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자, 그리고 너네 당연히 이거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 게, 자, 정 못 풀겠으면 어떻게 푸셨어야 되냐면은 등호 성립 순간의 b를 구하시면 돼요. 왜? 봐봐, 이 문제 A, B는 뭐예요? 실수야. 그치? 정수 조건이 없었다고. 근데 A, B가 특정된다는 거는 무조건 특수인 거예요. 그치? 그래서 항상 등호에서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 했었어, 맞지? 그치? 그래서 등호 성립 순간의 A, B를 그냥 구하시면 답이었을 거라고. 근데 완벽하게 푸는 풀이는 이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문제가 A, B가 결정된 이유가 뭐겠어? 이 함수와 이 함수로 막혀 있기 때문에 다시 이 AX 플러스 B가 결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 왼쪽, 오른쪽 두 개의 함수를 그리고 사이에 있을 수 있는 A, B만 딱 특정하시면 풀이는 완료되는 거죠. 그치? 자,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그릴게요. 뭐 여기다 풀면 되지 않을까? 자, x 4제곱 마이너스 4x제곱이라는 수는 0에서 중근일 거니까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죠? 여기에 몇이겠어요? 0이겠죠? 여긴 몇이겠어요? 2겠죠? 여긴 몇이겠어요? 마이너스입니다. 오른쪽 함수를 그렸어요. 자, 4차 함수의 비율 관계 정도는 아시죠? 몇 대 몇이죠? 1대 루트 2니까 저기는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뭐 다 아냐고 물어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다 아는 겁니다. 자, 우리 극점의 x좌표 차이 정도는 아시죠? y좌표 차이 정도는 아시죠? 뭐 하시면 돼요? 이 거리에 몇 승하면 돼요? 어차피 4승하면 되겠지? 그럼 루트 2에 4승이니까 몇인 거야? 4칸. 그래서 너는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y는 마이너스 4. 어머, 좋은 문제였군요. 마이너스 4요? 최고창에서는 음수요? 그럼 이 파란색 함수 어떻게 되겠어요? 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파란색과 하얀색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직선 딱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얘입니다. 그래서 A는 0이었어요. B는 마이너스 4입니다. 그럼 풀이가 끝났어요. 마이너스 4. 10 넣으세요. 300에 4 빼시면 끝납니다. 이렇게 푸시는 게 아마 출제 의도겠죠? 이렇게 안 풀어도 괜찮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을 하시면서 푸시면 좋고, 내가 항상 그래 팁 알려주잖아. 이게 당연히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일 거라 난 생각을 해. 근데 만약에 너네 진짜 못 풀겠으면 어떻게 하면 돼? 이 등호 성립 순간에 A, B를 구하려고 하면 된다고. 이 등호 성립 순간에 A, B를 구하려고 하면 된다고. 그게 당연히 특수적으로 답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푸는 풀이 나쁘지 않고 그렇게 푸신 분들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푼 사람들 있지 않을까요? 0으로 보내고 0으로 보내고 0으로 보내면 F'의 제로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라는 게 나오지.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야. 마이너스 4 아니면 0이겠지. 그건 니네가 잘 선택하시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오른쪽과 같이 비교하시면 됩니다. 완벽한 풀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실수 조건이니까 등호 성립 순간이 정답이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실 수는 있는 겁니다. 열린 풀이 정도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끝. 자, 22번 해설하고 공통 수업 마무리합시다. 이거 진짜 잘 낸 것 같아요. 와, 어떻게 다 틀리지? 아, 진짜 궁금하다. 조사해보자. 자, 159로 난 틀렸다. 졸라 많아요, 진짜로. 그치? 이 문제는 확실히 22번이 맞죠? 그치? 난이도랑은 별개로 159로 틀기 너무 좋은 문제인 거야. 아, 근데 이거 질문한 친구도 많더라. 쌤, 근데 A, B가 바뀐다고 해서 왜 답이 달라지? 병신아! 제가 설명해 줄게요. 혹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A, B의 위치가 바뀌면 왜 150으로 바뀌는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글을 읽으세요. 아, 나도 국어를 못해서 너네한테 이런 조언을 하기 좀 애매한데 글은 잘 읽어야 돼요. 자, 그거 볼게요. 일단 상황만 그냥 대충 이해해 볼게. y는 x가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로그 2에 x라는 함수가 있어요. 여기 위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대. 평소와 다른 건 딱 하나야. a, b에 대한 x좌표에 대한 대수를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래서 인간이라면 당연히 어떻게 한단 말이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오른손잡이니까 왼쪽부터 쓰기 마련이거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풀면 딱 틀리는 겁니다. 150%.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뭔지 볼게. 이게 절대값이 아니었어요. 너의 y절편과 너의 y절편이 있는데 이 둘의 차이가 2분의 13이라는 양수라는 건 너의 y절편이 더 크다는 얘기를 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이제 문제 정의를 볼게. 문제 정의는 뭐였냐면은 자, A라는 점에서 Y는 X에다 수선을 내린 거를 P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면 P가 어디겠어요? P가 여길 거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거에 지금 뭘 보는 거야? Y절편을 보는 거야. 마찬가지야. 여기가 B였으면 뭐라 해? 우리 B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되 여기가 Q라는 거야. 그치? 그럼 이 직선과 이 직선이 있을 건데 이 직선의 y절편이 이 직선의 y절편보다 절대로 뭐 할 수가 없는 거야? 클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래서 모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가 A가 아니고 여기가 A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몇인 거예요? B인 거예요. 괜찮았어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제시하는 건 뭐지? 똑같이 한번 해볼게. A에서 Y는 X에 수선의 발을 콩 찍겠대요. 콩 찍어 이렇게. 이 점을 뭐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지? P라고 정의하겠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B라는 점에서 Y는 X를 대칭 이동을 시켜서 그 Q라는 점을 만들겠대. 그럼 대충 보시면은 이 정도 찍으면 되는 거야. Q라고 하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뭘 구하자는 얘기가 된 거예요.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는 이야기가 된 거지. 근데 만약에 너네가 A, B의 순서를 바꿨으면은 얘 콩 찍히는 게 여길 거고 얘가 이렇게 찍힐 거니까 누구의 넓이를 구하는 거지? 이 넓이를 구하는 거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지? 그게 틀리는 거라고. 할 수 있겠나?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니네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 다른 사각형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틀리는 겁니다. 자, 정리합시다. 어쨌든 간 수직이겠죠. 당연히 여기도 이제 수직이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만 잘하시면 되는데 우리한테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단서를 하나 줬습니다. 직선 AB의 기울기가 몇이라고 했어요? 7분의 6. 맨날 하는 얘기겠죠. 기울기도 뭘 준 거라고? 비율을 준 거야. X, Y 증가량에 대한 밸런스를 준 거지. 그래서 난 이 X 증가량과 Y 증가량이 몇 대 몇이라는 거 알려준 거야? 7대 7K. 마찬가지로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이 녀석은 이제 6K인가요? 6K로 쓰면 되겠습니다. 얘들 상황이 다 있죠. 지워버릴게 이제. 그래야 해설이 빨리 끝날 것 같아서 이런 얘기입니다. 지우면 안 되는 건데 우리 아까 전에 말했지 X, Y 절편의 차이가 몇이라고? 아니, Y 절편의 차이가 뭐랬어요? 2분의 13이었죠? 지금 상황은 이런 겁니다. 이 직선이 있었던 거고 마찬가지로 이 직선이 있었던 거잖아. 이 둘의 Y절편의 차이가 2분의 13이랑 사실상 뭐랑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이 올라간 양이 결국 Y절편의 차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몇이라고 제시해 준 거예요? 2분의 13이라고 제시해 준 거예요. 할 수 있겠나? Y절편 차이. 어차피 얘는 평행하지 않네요. 평행한 겁니다. 평행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의 차이와 누구의 차이는 일반적인 여기 차이는 무조건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봐.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너의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마이너스 1이라는 거 알잖아. 그럼 바로 그냥 본 거예요. 문제 되게 잘 내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문제가 너무 깔끔해서 잘한 사람들은 쉬웠을 것 같아요. 딱 더하니까 누구예요? 13K입니다. 13K가 2분의 13이니까 K는 몇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끝. 이렇게 보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뭐가 좋냐면은 아까 전에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혹시라도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8월 덕후 해설 강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얘가 몇이 된 거야? 3이 된 거지. 그럼 잘 봐라. 이전부터 이전까지 무호 위에 있는 함수인데 로그 함수 위에 있는 점인데 평행 이동이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이 얼마만큼 일어난 거야? 3만큼 일어난 거야. 그럼 X좌표의 차이는 몇 배인 거예요? 8배입니다. 알파랑 8알파를 넣어야 차이가 몇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예, 3칸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그럼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어차피 너와 너의 X좌표가 곱하기 8배라면은 너를 그냥 알파 놓고 여기를 누구 놓으면 되겠어요? 8알파로 놓으면 될 거 아니야. 와, 근데 알파? 8알파 숫자 너무 예쁘게 맞춰놓지 않았어요? 그럼 얘가 뭔 거예요? 7알파. 그럼 알파는 몇인 거예요? 2분의 1인 겁니다. 풀이 완료. 정리합시다. 그럼 난 좌표를 알았어요. 이 좌표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그럼 이제 요점의 좌표는 몇이 되겠어요? 얘는 8알파였으니까 얘는 4,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 너네 아시죠? 우리 이 직선 x, y 좌표의 합이 당연히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는 y는 x 위에 있으니까 이 p라는 점의 좌표는 몇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3,3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괜찮았나요? 그럼 마찬가지로 대칭점이니까 이 점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이너스 1,2분의 1. 여기까지 이제 공통 해설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나는 지금 이제 빨간색 넓이를 구하는 건데 얘는 어차피 뭐란 말이지? 당연히 얘랑 평행할 거니까 사다리꼴란 말이야. 그래서 사다리꼴 넓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풀이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잘 따라오세요. 야, 어차피 이거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x좌표 차이에다 누구만 곱하면 되겠어요. 루트 2만 곱하면 되겠지. 자, 넓이는 2분의 1에다가 곱할게요. x좌표의 차이가 몇인 거야? 2분의 3이지? 그러면은 2분의 3 루트 2가 이 길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x좌표의 차이가 한 칸인 거니까 얘는 그냥 플러스 루트 2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다가 이제 누구만 딱 곱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길이만 곱하면 돼. 그치? 근데 얘도 마찬가지죠. 이 길이는 사실상 이 길이에다 뭐 하시면 되겠어요? 루트 2분의 1 주시면 끝나겠죠. 그치? 그래서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2 루트 2분의 13 이 문제의 정답인가 보네요. 할 수 있겠나요? 그럼 이제 확 날리세요. 그럼 이제 뭐에다가 2분의 1에다가 곱하기 2분의 5에다가 몇 나오는 거죠? 2분의 13. 정답은 그래서 159가 아니에요. 그치? 8분의 65라서 정답 나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공통해설 마치고 딱 5분만 쉴게요. 5분만 쉬고 미적분 해설 좀 빡세게 됩니다. 쉬세요. 자, 시작해 볼게요. 공통 해설하다 죽을 뻔했어요. 자, 시작할게.
자, 공통 해설하다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그리고 아까 앞에 계신 친구가 인상을 되게 쓰시더라고요. 긴장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 자, 미적분은 이제 우리 천천히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28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렇지?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아쉬운 부분이라는 표현보다는 배려한 거예요. 너네를. 좀 이따 얘기할게. 29번 문제 되게 좋은 문제죠. 그리고 아까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3월 모의고사 30번이었죠. 똑같은 거 있습니다. 비슷한 거. 그래서 같이 연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고 30번 문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승모였으면 저건 26번입니다. 27번이거나. 자, 그래서 어쨌든 저거는 그냥 가볍게 푸시면 되고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런 문제는 사실상 가형 시절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부분 치환적분 퍼즐 느낌의 문제들. 그치? 근데 요번에 나와서 너네가 연습을 좀 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뭐 최근에 오메가 같은 거 풀었을 때에도 한 번 또 있었는데 더프였나? 더프에서 한번 적분 나온 적 있지 않았나요? 그치? 그런 적분 문제를 나왔을 때 너네가 되게 잘 못 푼단 말이야. 그래서 가형 시절에 나왔던 적분 퍼즐 유의 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번 문제는 솔직히 그냥 찍으면 대충 빨리 풀 수 있어요. 그치? 이거 보통 찍지 않나요? 난 찍었던 것 같은데? 그치? 찍어서 풀면은 뭐 어렵지 않지만 엄밀하게 푸는 건 좀 더 어려운 것 같아서 이건 해설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 문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8번 문제 일단 미적 베스트 문제죠. 미적 최고 난도 문제였을 것 같고 좋은 문제인데 자, 이 문제랑 같이 공부하기 좋은 문제들 한번 잠깐 열거 해볼게. 일단 뭐 작년 6월 모의사 작년이래요. 그 요번 6월 모의사 28번 문제랑 약간 비슷하죠. 합성함수 관점의 항등식을 다룬다는 이런 취지에서, 그렇지? 그래서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랑 그 문제를 또 엮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봐봐, 이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 문제도 마찬가지고 과조건이거든요. 그 6월 모의사 28번 과조건 설명 한번 한 적 있죠. 그치? 그때 뭐였지? 이계도 함수가 존재한다는 건데 미분 가능만 줘도 그 문제는 풀 수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설명했지. 이건 의도된 과조건이다 라는 설명했었던 것 같아. 이유 뭐라고요? 그거 안 주면은 풀이가 어려워지잖아. 그래서 우리 교과 학습 목표상 그거를 못 푸는 사교육을 받지 않은 친구들이 많을 수 있으니까 주는 겁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이 과조건 있는데. 과조건 찾았나요? 과조건이에요. 얘가 과조건입니다. 자, 수업에서 설명하진 않겠지만 얘 있죠. 이 노란색과 파란색 중에 한 개 안 줘도 대학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 줘도 답은 나오고 이걸 안 줘도 답은 나와.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안 줘도 답은 구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 지금 이 두 개의 조건을 주는 이유는 그냥 교과서적으로 해석하고 뭐 합성분리 같은 거 모르고 뭐 N축 같은 거 모르는 이런 일반 학생들도 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과조건을 준 겁니다. 의도된 과조건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출제자가 바보라서 과조건을 준 게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수준을 파악해서 우리 학습 목표, 교과 학습 목표를 보고 나서 이렇게 출제한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건 한번 풀어주려고. 노란색이 없으면 어떻게 푸는지 보여드릴게요. 그럼 난이도 딱 2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풀이까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게 만약에 없으면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현행 교과 과정의 학습 목표상 이 문제는 못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조건 없애는 거는 그냥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드릴 거고요. 이 조건 없애는 거는 오늘 한번 해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걔나 줘버리고 일단 풀자. 과조건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내가 문제 풀 때. 그치? 그래서 일단 문제를 풀고 나서 좀 이따가 어떻게 할 거야? 노란색을 지우고 풀어보자. 그래도 풀립니다. 다시. 야, 노란색이 뭘 준 거였어요? 결국에는? 변곡점이라는 걸 준 거지. 변곡점이라는 걸 안 줘도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를 좀 해설해 볼 겁니다. 가자. fx는 시작과 동시에 나랑 싸우자네. 3차함수 새끼가 최고차 한계수는 좀 알려주지. 그치? 최고차 한계수가 누군지 몰라요. 양수, 음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지난 6월 모의사랑 좀 다르게 gx가 뭐라고 줬네요? 이번엔 미분이 가능하다 줬네. 그렇지? 그래서 이 행동. 물론 f는 3차 함수지만 함부로 이 항등식을 2번 미분한 행동은 옳지 않은 행동이라고. 왜? 어차피 지금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표현이 없으니까 저 함수를 2번 미분하시면 f는 할 수 있겠지만 g의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보장은 없으니까 그 행동은 하지 않자. 그럼 다시 우리 그때랑 똑같이 해설할게요. 자, 맨날 절대 다르지 않아. 그러니까 이상한 해설을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항등식 있잖아. 그럼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하시면 돼요? 항등식이니까. 대입하세요. 뭐 넣으면 되겠어요? 0 넣으면 돼요. 또 누구 넣겠어요? 파이 넣으면 돼요. 그럼 끝이야. 그 두 번째 뭐 하면 되겠어요? 미분은 된다 했잖아. 미분하세요. 그다음 뭐 하시면 돼요? 0 넣으면 돼요. 파이 넣으면 돼요. 그럼 풀이 끝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쉽게 풀면 되는 건데 이상한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이제 이상한 해석을 해야겠지. 그럼 사실상 그거는 사교육에 대한 유불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평가원은 자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설 모의사랑 평가원은 취지가 달라요.
평가원은 너네가 열심히 공부했는지 교과서 태도로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보고 싶은 거고 사설 모의고사는 너 이거 아니 새끼야?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상한 거라도 혹시 나올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너네한테 틀리게 한 다음에 가르쳐보고 싶은 게 사설 모의고사란 말이야. 평가원은 그렇게 안 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평가원 문제는 의도된 가족권을 준 이유가 다 있어요. 그냥 너네가 항등식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그냥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는 구조의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fx라는 건 합성함수라는 정도는 이해했을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전제 깔고 지금부터 항등식 나오면 하는 것들 그대로 한번 해볼게. 해보자. 혹시라도 이거의 의미를 못 발견한 사람은 반성을 하셔야 돼요. 좀 이따 얘기할 거지만. 자, 항등식 썼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는 거야? 항상 똑같이 풀지 않니? 나는 항등식을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풀이를. 자, 1번 뭐 넣겠다고? 0을 낼 거야. 그럼 0을 내면은 f빵은 빵이래요. 그렇지? 그럼 g빵은 탄젠트 g빵인 거야.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뭘 알 수 있었던 거야? g빵은 탄젠트 g빵이야. 일단 정보를 수집해야겠지. 할 수 있겠죠. 괜찮나요? 그 두 번째 뭐 넣으시면 되겠어요? 그치? 파일 넣어보세요. 파일 넣어볼게. 근데 우리 지금 이럴 리가 없어. 못 풀어요. 자, 파일하고 할게요. 과조건이라니까 풀 수 있는 거긴 한데 자, 저로 할게. 자, 이렇게 할게. 우리 이렇게 주어지면 사실상 의미하는 게 뭔 거야? g파이는 뭐라는 얘기인 거죠? 그렇지? n파이라는 얘기지. 그럼 g파이가 n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압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식에다 누구 넣을 수 있어요? 네, 파이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는 또다시 뭘 쓸 수 있었던 거야? f의 파이겠지. f파이인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g파이가 될 거지. 근데 g파이는 뭐니까 n파이니까 탄젠트 넣으면 어떻게 됐어요? 빵! 된다고. 그치? 이해돼요? 안 돼요? 봐봐. 파이. n파이 넣었어요. n파이 넣었으면은 이제 뭐가 다시 파이를 넣었으면은 g파이가 n파이 된다고. n파이를 탄젠트 넣으면 어째 빵인 거라고. 그럼 누구만 남겠어요? 어째 g파이만 남다고. 그래서 우리는 파이를 넣으면은 f파이가 누구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요? g파이가 된다는 거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항등식이니까 당연히 이 두 개를 넣고 시작하면 돼요. 항상 똑같이 풀잖아. 그치? 두 번째 뭐 하시면 된다고? 미분하세요. 미분하면 어떻게 하면 되고? 0 넣어요. 그 다음 뭐 넣으세요? 파이 넣으세요. 그럼 풀이 끝이에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렵게 풀 필요가 없다고. 자, 미분하자. 우리 계속 쓸 거니까 요 함수의 이름을 붙일게요. 요 함수의 이름을 hx라고 붙일게. 그걸 밑에다 잠깐 써놓을게. 그럼 h'x는 누가 되겠어요? 1 빼기 시컨트 제곱 x지. 오늘 아시죠? 1 빼기 시컨트 제곱 x는 누구로 바꿀 수 있죠? 탄젠트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h'x는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의 x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 그냥 지금부터 뭐 할 거라고요? 우리 f를 미분할 거야. f'x를 볼 겁니다. f'x를 보면은 일단 겉함수를 미분한 여기다가 일단 gx를 넣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탄젠트의 제곱의 gx가 될 거고 속함수의 미분은 g'x 정도라고 쓰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괜찮니?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잘 봐. 우리는 미분을 했기 때문에 얘도 또다시 뭔 거야? 항등식인 거지. 그치? 그럼 이 항등식에다 또다시 누굴 넣으면 되겠어요? 0을 넣으면 되겠지. 0을 넣어보자. 자, 첫 번째 0을 넣었더니 뭐가 나온 거야? f'의 제로죠. 여기서 잘 보세요. 여기다 g제로를 넣었죠. 근데 아까 전에 탄젠트 g제로가 누구랑 똑같았어요? g제로랑 똑같다 했지. 그럼 얘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g제로의 제곱 곱하기 g'의 제로인 거야. 이걸 했어야 되는 거라고. 이걸 했으면 이 문제가 뭘 하는 건 줄 알게 되잖아. 그렇지? 근데 해야 될 걸 안 하니까 이 문제 가닥이 안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합성 분리하고 막 이상한 짓거리 하지 말고 그냥 일단 해야 될 걸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 생각을 하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두 번째 뭐 하시면 되겠어요? 파이 넣을게요. 두 번째 파이 넣으시면은 f'의 파이 는이 되겠지. 잘 봐. 우리 파이를 넣으면 g파이가 n파이라잖아. 그럼 이 새끼 뭐 되겠어요? 빵. g는 미분 가능. 그럼 얘는 몇이야? 빵. 풀이 끝. 3중분. 이렇게 하면 되지. 할 수 있겠나요? 이렇게 푸는 게 정상적인 풀인 거예요. 그렇지? 이게 교과 학습 목표 아닌가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근데 그럼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은 이제 f라는 함수는 뭐일 수 있고 증가한 함수일 수 있지. 변곡점에서 기호가 0인 거니까. 근데 뭐일 수 있어요? 감소할 수도 있어요. 그 최고차항에서 양수 쓰면 증가했겠지. 최고차항에서 음수 쓰면 감소했겠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걸 따져보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이걸 따지기 위해서 이제 비로소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저 합성함수에 대한 해석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내가 또 되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 하려고 했죠? 까먹었습니다. 기억났어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 있지. 정력을 체크해야 되는 함수들이 있어요. 무슨 함수죠? 유리함수. 그치? 또 누구 함수? 무리함수.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죠. 근데 쌤 여기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얘들아 탄젠트 사실은 유리함수예요. 그치? 뭐니까 어차피 코사인은 쌓이는 거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모든 실수에서 얘가 잘 정의가 돼야 돼. 그치? 근데 딱 봐도 x 빼기 탄젠트 x라는 거는 모든 실수에서 정의되지 않아.
누구에서?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기타 등등해서 정의가 잘 안 된단 말이지. 그럼 봐, 이 fx라는 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 모든 식에서 정의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야? 이 gx라는 녀석의 치역이지. 이 녀석의 치역이 어차피 이 녀석 정의될 거니까 이 녀석의 치역에 뭘 거셔야 돼요? 제한을 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애들 요거 좀 빠르게 할 테니까 잘 따라. 너는 hx 정도 하면서 그릴 수 있나요? 눈으로. 합함수 관점에서. 못 그리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미분하시면 됩니다. 미분하시면 탄젠트 제곱 x가 도함수기 때문에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감수함수인 거예요. 그치? 감수함수고 우리 h에다가 0 넣으면 0이고 h에다 파이 넣으면 파인 거고 h에다 2파이 넣으면 2파인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그 순간에서 기울기가 몇인 거예요? 0인 거야. 그럼 나는 지금부터 hx라는 함수를 그릴 건데 hx 함수를 그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자, 문제가 될 수 있는 순간들 2분의 파이 좀 이상한데요? 자, 2분의 파이 그릴 거네.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점들이지. 자, 2분의 파이 자, 마찬가지로 여기 누가 되는 거야? 2분의 3파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2분의 몇 파이? 5파이 요 정도만 그리겠습니다. 그래서 난 누구의 함수를 그릴 거라고? y는 hx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지금부터. 그럼 이 hx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 감수함수라고. 감수함수고 0에서 기울기가 몇이겠어요? 0이겠지. 이렇게 그려집니다. 괜찮나요? 자, 마찬가지야. h는 파이에서 기울기가 0이면서 누굴 지나겠어요? 파이, 파이를 지나겠지. 그럼 이 함수 또다시 어떻게 되겠어요? 대충 이런 느낌으로 그려지겠지. 여기에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파이,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마찬가지 2파이, 2파이를 지나고 마찬가지 2파이에서 기울기가 0일 거니까 어떤 느낌의 함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느낌의 함수 그릴 수밖에 없는 거야. 돼요? 여기까지 hx 함수는 그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 너의 치역도 뭐여야 돼? 실수 전체여야 돼. 근데 너의 치역도 뭐여야 돼? 실수 전체여야 돼. 그럼 사실상 이 녀석이 누가 돼야 되는 거야?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제한된 gx라는 함수의 범위에서. 괜찮나요? 그럼 당연히 gx의 범위는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gx 범위는 뭐 이런 데 gx가 있으면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럼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정리 안 될 테니까. 그렇지? 그래서 gx는 어디 같은 데 있으면 되겠어요? gx가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 돼요. gx가. 마찬가지야. gx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gx의 치역이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3파이까지나 2분의 3파이거나 2분의 5파이까지가 되면은 어차피 누구의 치역이 fx의 치역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라. 근데 그거에 대한 판단은 자, gx는 여기에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될 수도 있고 여기에 될 수도 있고 여기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수히 많은 경우가 있었던 거야. 그걸 결정하라고 우리한테 뭘 준 거예요? 얘를 준 거예요. 괜찮았어요? gx는 무한대로 갈 때 누구로 가야 된다고? 2분의 3파이로 가야 된대. 그럼 gx가 결국에 2분의 3파이로 다가는 순간이 있다는 거니까 자, 여기 앞에는 뭐예요? 2분의 3파이기 때문에 gx는 무한대로 갈 때 이런 느낌으로 다가가는 함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20분 날린 친구도 많죠? 그렇지? 근데 gx는 어떻게 될 수 있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gx가 다가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gx의 움직임이 이쪽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고 gx의 움직임이 이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괜찮나요? 그래서 둘 중에 정답이 누가 되는지를 지금부터 파악해 보셔야겠죠. 근데 잘 봐. 우리 이제 생각을 해볼게. 그럼 이 g파이라는 녀석은 결국에 n파이였는데 이제 g파이가 될 수 있는 건 어차피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니까 g파이는 이제 누가 아니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파이 아니면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gx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gx는 파이가 될 수 있는 거야. gx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gx가 누가 될 수 있는 거야? 2파이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경우의 수는 이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의 값은? g의 x라는 이 값은 누가 되고 죄송합니다. g의 2파이라는 값은 g의 2파이라는 값은 웨이 잠시만. 자, g의 파이라는 녀석은 답이 누가 되거나 파이가 되거나 또는 누가 되시면 돼요. 2파이. 확정된 순간인 것 같아요. f의 최고점의 개수가. 뭐죠? 양수입니다. 왜? 증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면 못 풀어요. 그렇지? 별거 아니잖아. 그냥 하면 다 된다고. 얘가 뭔데? f파이잖아. 그럼 잘 봐. 확실한 거는 f파이가 둘 중에 하나긴 하거든. 얘 아니면 얘거든. 그렇지? 얘 아니면 얘인데 그래봤자 f파이는 뭔 거야? 양수인 거잖아.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거든? f0이 0이라는 거 알지. 근데 이 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함수래. 그럼 당연히 뭘 수밖에 없는 거야. 파이에서 함수값이 양수면 증가함수겠죠. 그래서 fx는 결정됐군요. 얘가 fx네요. 여기가 누가 되겠군요. 파이 콤마가 되겠군요. 그럼 파이 콤마 이제 누구인지를 봐야죠. 파이인지 이파이인지. 근데 잘 봐.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잘 따라오세요. 그리고 미분 있죠? 미분 뭐야?
지금 얘가 뭔 거야? 양수인 거지. 근데 얘가 뭐니까? 음수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예. 다시 볼게.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 결론 냈어요. F는 무슨 함수라는 거? 증가함수라는 걸 결론냈어. 그러면 이제 F'이 얘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음수일 거니까 G라는 함수는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G라는 함수는 감소함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G라는 함수는 감소하는데 무한대로 극한으로 보내면 누구로 가야 되는 거야? 2분의 파이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럼 누구일 수밖에 없는 거야? GX 움직이면 증가하는 구조가 아니고 감소하는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GX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거야?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다가서 2분의 파이로 다가는 이런 형태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그 이상의 확대 해석은 이 문제를 푸는데 필요 없다고요. 할 수 있겠나요? 이해했어요? 그럼 뭐야? 여기를 내가 GX로 채택했다는 거니까 G의 파이는 M 파이 중에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정답은 뭐겠어요? 2파이가 됩니다. 아웃. 그래서 이 녀석은 2파이. 지금부터 뭐 하시면 되겠어요? 거리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렇지? 0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2파이죠. 어떻게 하는 거죠? 요거 몇 승 하는 거야? 3승 하는 거야? 근데 3승에서 그러니까 다시 파이의 3승에다가 최고치 한계수 곱해서 2파이가 나야 되는 거야. 그럼 이 함수의 최고치 한계수는 당연히 뭘 수밖에 없는 거야? 자, 파이의 제곱에 2가 돼야겠죠. 그래야 거리고 쓰시면은 2파이라는 게 나올 거니까. 자, 이거는 그냥 할게. 뭐 차함수 거리고를 일단 그 해설은 써드렸는데 깝치지 말고 그냥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해죠? 그치? 우리 구하는 게 뭐였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이거 안 쓰고 오면 힘들어요? 결국 우린 뭐 구하라는 거였어? F' 제로 구하자는 거야? 그럼 F' 제로는 누구 구하자는 거야? 얘 구하자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치?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하시면 돼요? 미분해서 0 넣으세요. 그럼 뭐 나오겠어요? 6. 나 6이야. 난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풀면 된다고. 그치? 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이렇게 풀면 되지 않을까? 아, 물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렇게 푸는 풀이 말고 그냥 뭐 확대적으로 해석하는 풀이들 있잖아. 그 풀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 풀이는 당연히 공부는 하셔야겠죠. 근데 나는 일단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풀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항등식이 나왔을 때 행동이 바뀌면은 너네는 수학을 잘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항등식 나오면 항상 이렇게 똑같이 풀었잖아. 그래서 그냥 똑같이 풀어줬습니다. 됐나? 자, 그래 봐봐. 이제 저게 왜 과조건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문제 바꾸자. 난이도를 딱 2배로 올릴게요. 없어, 샹. 그럼 시작과 동시에 절망이죠. 와, 풀 수 없어!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나는 이계도 함수가 0이라는 조건을 없애고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이건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저 조건이 없지만 이 문제를 풀 때 뭘 증명해버리면 되는 거야? F는 파이에서 이계도 함수가 0이라는 걸 증명해버리면 돼. 그럼 잘 봐. 아, 근데 이렇게 문제 내서 진짜 괜찮았을 것 같아요. 아니, 솔직히 이거를 죽여버리면 이건 좀 문제가 싸가지 없는데 이걸 죽여버리는 건 퀄리티가 솔직히 나쁘지 않거든요. 잘 따라봐. 이계도 함수가 0이라는 걸 증명해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이미 뭐가 있어요? 저거 없었어도 이것까지는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어차피. 그치? 야, 얘들아 생각을 해봐. F'이 0이야. 그럼 F는 파이에서 뭐 아니면 뭐예요? 극점 아니면 변곡점이야. 그럼 극점이면 모순 난다는 것만 증명하면 증명이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증명이 되면 이건 과조건이 맞는 거라고. 자, 설명해 볼게. 자, 이 말은 즉슨 fx라는 수는 누구에서? x는 파이라는 순간에서 뭐일 수도 있고 첫 번째 극점일 수도 있는 거야. 두 번째는 뭐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변곡점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극점이라는 사실에서 모순을 이렇게 보면 변곡점이라는 게 증명되고 그 이유는 풀이가 똑같겠지. 자, 증명합시다. 일부러 내가 그래서 합성 분리를 해놨어. 애들아 생각해 보세요. 지워졌네. 미분 탄젠트 제곱의 x였어. 이 함수 보세요. 이 함수 극점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치? 이 함수 어차피 극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이 문제에서 알려준 게 뭐예요? 이 fx는 x는 파이에서 뭐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거야? 극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이 가정을 했을 때 모순이 일어나면은 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변곡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봐봐. 너는 극점이 절대 없거든? 근데 너는 파이에서 극점이래. 그럼 무조건 g는 뭐에서? 파이에서 극점인 거야. gx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x는 파이에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극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증명을 시작해 볼게요. 내가 어떻게 이걸 증명할 거냐면은 f가 x는 파이에서 극점이면은 f''이 0이 되는 게 3개가 나와요. 그럼 개소리인 거잖아요. 왜? 2차 함수의 근이 3개라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그걸 증명, 아니 3개라는 게 아니고 최소 3개라는 얘기가 돼요. 그걸 증명해 보겠습니다. 자, 미션. 난 파이만 해드릴 겁니다. 이 파이도 똑같이 모습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니네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손필기는 써드렸어요. 자, 어차피 논리 똑같으니까 g파이가 일단 저 이해도 함수 조건 없었어도 어쨌든 여기까지는 다 나올 수 있는 거라면 대입을 통해 다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 괜찮겠나?
그치?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가 누구라는 것도 결국에 나오는 거지. F파이라는 것도 결국에 다 나오는 거였던 거잖아. 이해 잘 되세요? 그럼 지금부터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gx라는 수는 얘가 파일라면 이제 어디에서 그려지는 함수였던 거야? 여기서 그려진 함수겠지. 일부러 아까 정답이 여기 있으니까 이걸 해드린 거예요. 이건 니네가 해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gx의 치역은 누구부터 누구까지인 거야? 2분의 파이부터 시작해서 2분의 3파이까지 가야 되고 무한대로 갔을 때 결국 2분의 3파이로 가야 되는 그림인 거지. 그래서 gx 그림 한번 잠깐 그려드릴게요. gx의 정근선은 누가 있어야 된다고? 2분의 3파이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누구의 치역이? f의 치역이 실수 전체가 된다고. 자, 마찬가지입니다. gx의 정근선에 무조건 누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이 녀석이 파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2분의 파이라는 게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괜찮나요? 텅텅텅텅텅텅텅텅텅텅 여기쯤에 누가 있겠어요? y는 파이는 식기가 있겠죠. 근데 잘 봐.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떤 사실을 가정해 버린 거냐면은 g파이는 파이면서 파이에서 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극점이라고 얘기한 거지. 그리고 gx는 무한대로 갈 때 어쨌든 2분의 3파이로 가는 거니까 얘는 결국에 누구로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야?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예요. 그치? 그 마찬가지야. 왼쪽의 정근선은 당연히 누구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안 그러면 절대로 gx의 치역이 이 전체 나올 수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려지겠어요? 여기서 시작하는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근데 누구에서? 파이라는 순간에서 뭐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극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사이값 정리 아시죠? 그치? 롤의 정리도 아시죠? 그치? 그 두 개 같이 쓰면 돼요. 사이값 정리해서 자 얘는 얘보다 낮고 얘는 얘보다 크니까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파이란 녀석이랑 만날 수밖에 없겠지. 그치? 사이값 정리다. 롤의 정리. 함수값이 똑같으면 프라임이 0이 되는 순간이 있죠. 그치? 그럼 사실상 얘는 또다시 놓은 거야? G의 극점인 거지. 잘 봐. G의 극점이면은 F 입장에서 극점인 거야. 그치? 그럼 누구의 점은? 이 두 개의 점은 F'을 누구로 만드는 점인 거야? F'X를 0으로 만드는 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를 보세요. 얘는 누군 거야? 얘는 gx가 결국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알파로 할게. g 알파가 누가 되는 순간이었던 거야? 파이가 되는 순간이었던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F'X인데 얘가 만약에 파이가 되면 팍 날아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F'이 또다시 뭐가 되겠어요? 0이 되겠지. 그럼 최소한 내가 일부러 지금 약간 순화해서 그린 거야. 뭐 개치를 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치? 이렇게만 그려도 프라임이 0이 되는 게 몇 개 생겨요? 3개가 생기지. 그럼 모순이죠. 그래서 뭘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F는 파이에서 변곡점인 겁니다. 그치? 그래서 사실은 과조건인데 봐봐. 이렇게 문제를 냈으면 좀 어렵지 않나요? 야, 너네 생각해봐. 그냥 사교를 안 배웠어요. 그치? 풀 수 있겠냐? 못 풀 것 같다고 나는. 그치? 그래서 우리 출제자분들은 수학을 나보다 훨씬 잘할 거란 말이야. 그치? 괜히 과조건을 주는 게 아니야. 6월 모의사 과조건도 괜히 주는 게 아니고 이것도 괜히 주는 게 아니야. 너네보다 교과서를 훨씬 더 많이 읽어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주는 거란 말이야. 의도된 과조건입니다. 그치? 굳이 과조건이다 문제 병신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치? 너네를 배려한 건데. 야, 너 맞췄냐고 그래서. 그치? 맞추지도 못했으면서 무슨 과조건이야. 과조건에서 높은 게 아니잖아. 그치? 과조건이 더 잘 풀어야지. 그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랄은 끝. 여기까지입니다. 숙제. 이 파이 하세요? 안 하면 진짜 죽습니다. 큰일 나요. 수능 날 28번 틀릴 겁니다. 수능 날 28번 2번일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야, 나 최근에 DC를 한번 들어갔거든? 진짜 요즘 거의 아예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더니 성지순례 그리더만 어떤 새끼가 28번 정답 몇이냐고 막 우긴 새끼가 있었어요. 근데 어떤 애가 믿지? 무조건 2번이다. 2번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수능에서 2번으로 찍을지 말지는 고민 한번 해보세요. 일단 최근에 계속 2번이었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자, 29번 문제 풀어보자. 자, 멋진 문제입니다. 잘 풀어보자. 약간 스타일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9월 모의사가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 그렇지?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가형의 느낌이 조금 나요. 자, 예전에는 최근 등비급수 문제들은 계산 위주였다면은 약간 해석 위주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가치는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열심히 한번 해설해 볼게. 맨날 하는 얘기. 등비수열 하면 일단 초항과 공비에 뭘 보시는 거예요? 범위를 보시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초항은 일단 양수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케이스 줄여두는 단성거니까 이거 치면 큰일 나겠지. 그렇지? 자, 그리고 이제 유리수라고 했으니까 R은 대충 누구의 형태구나. 그냥 P분의 Q의 형태고 우리 이렇게 그냥 말로만 할게. P와 Q는 뭐다?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볼게. 자, 그리고 이제 맨날 나오는 그 유형이에요. 급수가 수렴한다. 그럼 뭐예요? 극한은 빵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의 값은요? 절대값의 아래값은 일단 누구보단 작은 거야? 1보단 작은 거죠. 괜찮겠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퍼져나가야 될 고민은 이거지. 그럼 과연 R은 양수인가? 과연 R은 음수인가? 이게 지금 이 문제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그치? 그걸 한번 우리는 천천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볼게. 이것도 왜 줬겠어요? 맨날 나오는 거지만 그냥 케이스 줄여서 준 거겠죠. 답이 여러 개 나오나 봐. 그치? 답이 여러 개 나오니까 케이스 줄여서 딱 하나로 특정해 준 것 같아요. 자, 이 문제에서 배워야 될 가치 요거 하나입니다.
A에는 정수항이 잘 봐야 돼. 정수항이 3개뿐이란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정수항은 3개만 있고 그 3개의 곱이 216이다. 자, 이 문제가 너네 왜 쉬웠는 줄 알아? 216 하니까 떠오르는 숫자가 뭐죠? 6이 3승이지. 아, 6이 있나 보다. 이렇게 풀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쉬운 겁니다. 다시 어쨌든 이 녀석은 몇이다? 6의 3승이다. 근데 이거를 너네가 밝히지 못하고 이 문제를 풀었으면 완벽하게 푼 건 아니에요. 정수항이 몇 개라 했어요? 3개라 했죠. 이 3개 항은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인접한 항이에요. 이거 설명만 하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인접항이다. 자, 이유를 설명해 볼게. 그러니까 정수항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야? 연달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볼게. 선생님, 연달에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랄 마세요. 없어요. 자, 정수가 났어.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왔다 칠게. 유리수가 나왔다 칠게. 그럼 영원히 유리수라는 얘기인 거야. 유리수 나온 다음에 절대로 정수라는 이런 패턴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만 설명해 주면 되는 문제인 것 같아. 자, 설명해 볼게요. 정수니까 너를 잠깐 n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치? 그럼 이제 얘는 그 다음 항이니까 뭐라 쓰시면 되겠어요? n에다 곱하기 뭐 하시면 돼요? p분의 q. 이렇게 쓰면 되겠지. 잘 보세요. 이제 이게 유리수래. 어차피 얘는 서로 서니까 서로 못 나누지. 근데 얘조차도 유리수라는 거는 뭐인 거야? n이 누굴 죽여버릴 수 없는 거야. p를 죽여버릴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얘를 약분시킬 수 없기 때문에 유리수인 거란 말이야. 이해되세요? 봐봐. 얘가 그럼 유리수가 된 시점에서 그 다음 항은 무조건 또다시 모일 수밖에 없는 거야? n에다가 누굴 곱할 수밖에 없어요? p분의 q의 인제는 2번을 곱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야, 봐봐. n이 얘도 못 죽이는데 2개를 어떻게 죽여요? 그치? 그래서 무조건 유리수 나온 순간 그 다음부터는 무조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유리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 3개의 정수항은 무조건 뭐다? 인접한 항이다. 이것만 느끼시면 되는 구조의 문제고, 근데 어차피 그거 아닌 너네 못 풀잖아. 그치? 그렇게 찍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인생은 그렇게 사세요. 본능적으로 답인 것 같은 걸로 찍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시험 끝나고 나서는 공부하시는 게 맞아요. 인접한 항입니다. 괜찮나? 그러면 인접한 3개의 곱이 어쨌든 간 6의 3승이라는 거는 분명히 어떠한 숫자가 있다는 얘기네요. 누군지는 모르겠으나 a, k쯤이 6이 되는 항이 있다는 거고, 그리고 확실한 건 k는 절대로 누가 될 수 없는 거야? 1이 될 수는 없죠. 왜? 이게 중간 항일 테니까 1은 아닐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k는 일단 누가 아니라고 전제를 깔게요. 1은 아니라고 전제를 깔게. 그럼 공비는 양수 음수. 이제 음수인 거예요. 왜냐면 얘가 이미 6이지. 자, 내가 진짜 잘 쳐줘서 널 2라고 해보자. 그럼 A1은 누구보다 크겠어? 6보다 클 거 아니야. 6보다 큰 거랑 6이랑 더하면은 10보다 크지 않을까요? 그렇지? 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일단 공비는 누가 아닌 거야? 양수는 아닌 거예요. 공비는 뭔 거예요? 음수네요. 됐네. 공비는 음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바보 되시면 돼요. 6에다가 공비 한번 곱했을 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정수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공비에 나올 수 있는 경우 수는 몇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진짜 다 따지면 5개지. 6분의 다시 마이너스 6분의 1, 2, 3, 4, 5. 겠지? 왜? 이 사이 안에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이 다음이 정수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한 거예요. 이해했어요? 다시. 그래서 R은 누구의 형태만 되면 된다고? 마이너스 6분의 K고 K가 누가 되면 돼요? 1부터 시작해서 5까지가 되시면 돼요. 근데 그 5개 중에 일단 하나는 바로 안 되겠다. 누구? 5는 안 되겠죠. 왜? 마이너스 6분의 5면은 오히려 역행을 해버리면 절대로 누가 아닐 거란 말이야? 정수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일단 너네 입장에서 그냥 가볍게 그냥 얘기하면은, 자, 가능했던 R이 누구쯤 있냐면 마이너스 6분의 1 써볼게. 마찬가지로 누구 써볼게요? 마이너스 1부터 쓸게요. 6분의 1을 쓸게요. 너네 이해하기 쉽게 6분의 3 마이너스 6분의 4 요 정도 쓸게. 6분의 5는 할 필요 없다고 했죠? 그치? 이 4개만 할게. 자, 이 4개의 숫자 중에 다른 것들이랑 다르게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누구죠? 너만 특이해요. 그래서 너가 답이에요. 지랄하지 마시고요. 자, 왜 다르냐면은 얘들 봐봐. 특징이 뭐예요? 그게 얘잖아. 그게 무엇이요? 얘는? 얘는 이상하네. 마이너스 3분의 2입니다. 괜찮나요? 뭐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성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 봐. 자, 천천히 할게. 3개만 해볼게. 6인항이 있어. 그럼 무조건 뭐 나오겠어?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그치? 그럼 6에다 이제 뒤로 역하면 되니까 뭐 나오겠어요? 마이너스 36 나오겠지. 야,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6이 절대로 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A1이 될 수 없는 거야. 그럼 최소한 한 번은 더 가야 되는 거지. 그럼 누가 되겠어요? 216이 되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일단 정수는 무조건 4개는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 마찬가지로 3분의 1 곱하면 2번 더 역행할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나요? 요 뿌리가 일단 제일 좋은 것 같긴 해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 안 되고 그냥 찍는 풀이는 일단 할 수는 없으니까 난 그렇게 풀려고 하고 싶은데 그치? 이렇게 푸시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난 그렇게 풀었거든요 일단은. 자 계속 갑시다. 그래서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인 거니까 천천히 한번 써보시면 이제 얘 6 될 거고 마이너스 4 될 거고 이제 뒤로 역행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제 뭐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9 되겠죠. 정성이 딱 몇 개밖에 안 나오는 거야? 3개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얘가 A1이 되면 안 되거든. 그래서 한 번 더 역행을 해주셔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해줘서 2분의 누가 되면 되겠어요? 27인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 본능적으로 또 찍을 수 있어. 이게 몇인 것 같아? 이게 3이면 참 좋겠어. 그렇지? 그럼 얘가 A1이 되고 얘가 A2가 되면 둘을 딱 더하면 이제 눈대중을 봐도 2분의 9거든. 그럼 맞는 것 같아. 그럼 얘가 답일 거예요. 그렇지? 쌤, 제가 답이 아니면 왜 안 됩니까? 잘 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얘가 1항이 아니고 3항이고 4항일 수 있잖아. 그럼 이제 왜 문제가 되는지 볼게. 생각해봐. 우리 분수열 잘 알죠? 우리 맨날 수업 시간에 하는 거. 너의 합이 몇이죠? 2분의 9지. 그치? 그럼 여기 A1과 A2의 합은 사실상 이거에다 누구 곱하면 되겠어요? 제곱 곱하면 됩니다. 다시 볼게.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그럼 공비의 제곱은 R제곱 몇이 되겠어요? 9분의 4일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두 개 항에다가 R제곱분의 1로 나누면 이 두 개 합이 된단 말이야. 이해했어요? 그럼 곱해버리는 순간 4분의 9를 딱 곱해버리는 순간 바로 누가 나와버리니까 8분의 81 나오니까 이건 10보다 무조건 크겠군요. 그래서 A1은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가능했던 경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초항 알았지? 공비 알았지? 풀이 끝. 이렇게 하면 되겠다. 끝. 자, 그래서 오늘 미적분에서 가장 쉬웠던 문제 30분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잘못 푼 건가? 혹시 잘못했으면 알려주세요. 답이 일단 나와버려서 일단 해석을 하진 않았거든요. 내가 잘못 푼 거면 혹시 얘기해주세요. 유튜브에다가. 자, 일단 해설해 보겠습니다. 나 아직까지 이게 내가 잘 푼 건지 모르겠어요. 진짜 이렇게 풀린다고? 봐봐. 미분이 가능하대. 그런가 보지. 여기 미분 돼 있네. 그래서. 그렇지? 연속이래. 자, 항상 했던 얘기 있죠. 연속적은 원래 연속의 정의를 쓰라는 건데 딱 하나 예가 됐어요. 어디서? 적분 단위상 연속이라 줘야 돼 원래. 그렇지? 그래서 gx가 적분이 돼야 되니까 연속이라 조건 준 거예요. 별 해석할 게 없습니다. 함수를 봤어요. 항등식이야. 뭘 넣어볼까? 1 넣어볼까?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지? 일단 당장은. 자, 봐봐. 우리의 지금 목표가 뭔지 봐야 돼요. 우린 지금 누굴 적분하고 싶은 거야? g를 적분하고 싶지. 그럼 누굴 표현 되겠어? gx는으로 표현하겠죠. 그럼 gx는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양변에 익스포넨셜을 쳐버리면 되겠죠. 그치? 그래서 편하게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2의 fx로 정리할게. 그럼 여기는 그냥 얘로 그냥 나오겠지. 빠르게 잘 따라와. 이 새끼를 여기 나올 거 아니야. 다 곱해버리세요. 그럼 뭐가 됐어요? 1은 그냥 얘랑 곱해주면 똑같을 거고 여기에 누가 됐어요? x의 f'x에다가 2의 fx 나올 거야. 괜찮나? 이게 뭐라는 거야? gx. 우리의 목표를 달성한 순간이에요. 우린 gx로 표현하고 싶었거든. 좀 두 눈을 의심했어요. 뭐야? 이게 안 보여? 안 보일 수 있어요. 안 보여 그냥 이거 하면 돼요. 저 보니까 얘는 x에 2의 fx에 미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럼 이거의 적분은 얘겠죠. 거기다가 2 넣고 1 넣으면 되거든요. 해볼까요? 그럼 2의 f2인데? 그럼 너 뭔데? 2의 f1인데? 난 얘를 아는데? 16이래요? 됐지? 어렵지 않네? 그럼 이제 얘 하자. 얘는 그래도 조금 난이도가 있네? gx는 뭐 하기가 쉬워요? gx라는 것 자체는 gx라는 거는 적분하기가 쉬운 거죠. 그렇지? 그리고 얘는 뭐 하기가 쉽죠? 미분하기 쉽죠. 규정미적 아시나요? 그렇지? 그 센에서 배운 그겁니다. 그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게? 우리 gx는 적분을 때릴 거야. 그래서 x랑 곱하면 되겠지? 그럼 뭐 나오겠어요? 그냥 편하게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얘 그대로 놔두고 적분하시면 x의 제곱에다가 뭐가 나오겠어요? 2의 fx 이렇게 나오겠지. 거기다 1 넣고 2 넣으면 되겠지. 그리고 빼기. 이제는 누구는 x는 한번 미분하고 얘 그대로 써주면 되잖아? 그럼 누가 나오겠어요? 인테그랄 1부터 시작해 2까지 누가 나와요? x의 2의 fx라는 적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이게 몇이라는 거예요? 53이라는 얘기인 거야. 근데 봐봐. 와씨 어떻게 구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지? 그게 답이래요. 구하면 되죠. 구해보자고. 그럼 너는요. 이제 이거 연립방정식이에요. 중학교 2학년 거. 이거 대입하면 어떻게 됐어요? 4배에 2의 f2잖아. 그리고 빼기 마찬가지로 여기 누가 나오겠어요? 2의 f1 나올 거야. 근데 우리는 아마 얘를 알고 있을 거야. 그치? 얘가 몇이라는 거를 16이라는 사실을. 봐봐.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치? 얘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뭐 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런 거 잘하지 않나요? 이걸 중심처럼 구하지 말고
여기서 2배로 빼버리면 날아갈 거 아니야. 이해했어요? 자, 위에서 2배에서 밑으로 빼버리자. 그럼 몇 되겠어요? 64 빼버리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몇이죠? 도와주세요. 몇이에요? 68을 빼면 되는 거니까 몇이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2배 하니까 날아가겠지? 그럼 여기 마이너스 16인데 2배 했으니까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이 녀석은 16 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건 얘였나요? 빼기 알파네요. 알파는 31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일단 난 이렇게 풀었는데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습니다. 자, 확률과 통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6월 모의평가랑 비교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고요. 그래서 오늘 28번, 30번 정도는 해설해 볼 예정입니다. 29번 문제는 뭐 그냥 확률 구해서 이항분포, 정규분포 근사로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라서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약간 이제 의미 있는 문제, 28번 문제, 30번은 그냥 사실상 비문항 독해 문제긴 한데 그래도 한번 가볍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게요. 28번입니다. 우리한테는 빨간색, 파란색 공이 한 개씩 있고 노란색, 보라색 공이 3개씩 있습니다. 이 공들을 A, B, C 세 사람한테 나눠주는 경우의 수를 볼 건데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조건은 얘들이 각각 1개 이상씩 공을 갖는 거고 그 경우의 수를 나는 X 사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 나 조건은 A가 3가지 이하의 색을 색칠하도록 하는 사건을 Y라고 할 거고 이 2개의 교집합의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거죠. 자, 근데 보니까 어쨌든 간 3가지 이하의 색은 뭐 이제 1가지일 수도 있고 2가지일 수도 있고 3가지일 수도 있고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걸 여사건으로 보면은 4가지는 어쨌든 이거 다 가져간다는 거니까 여사건 좀 더 쉽겠죠. 그래서 다이렉트로 X 교집합 Y의 우리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보다는 부분적 여사건을 이용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실 거라고 믿고 일단 할 건데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우리 부분적 여사건이라는 게 뭐냐면은 X와 Y의 교집합은 어차피 X에서 X와 Y가 아닌 교집합을 빼버린 거랑 결국에 똑같다는 논리인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생각하면 어차피 누구니까 얘가 X 빼기 Y인 거잖아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해 보시면 바로 이해됩니다. 자, 전체 집합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X라고 칠 거고요. 여기를 누구라 할게요? Y라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였죠? 얘였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뭐야? X 전체에서 그냥 누구만 빼버리면 돼. X 빼기 Y 하면 얘가 나오잖아. 이 녀석을 그냥 빼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결국에 누구 구하면 돼요? 우리 X 사건의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하십니다. 1번. 자, 두 번째 뭐만 구하면 되겠어요? 아하, X의 사건에다가 Y의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교집합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가볍게 설명해 보면은 결국에 우리 이제 Y는 필요 없어요. Y 여사건 보면 되는데 Y 여사건은 A에 몇 가지 색이 들어가는 거야? 4가지 색을 다 사용한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문제풀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볍게 할게요. 그럼 이제 우리 마찬가지 X의 경우의 수도 1 이상 너무 어렵잖아. 그치? 둘 다 1 이상 너무 어려우니까 마찬가지로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누굴 빼버리는 거야? X의 여사건을 빼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계산하겠다는 거야? 우리 전체의 경우의 수에서 그냥 누구를 빼버릴게요. X의 여사건을 빼버릴게요. 근데 X의 여사건은 어제 둘 중에 하나라도 뭐가 되면 되는 거예요? 0이 되면 되는 거지. 그걸 지금부터 카운팅 해볼게. 우리 전체 집합은 어렵지 않습니다. 얘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얘 구하시면은 어차피 빨간색, 파란색은 이 셋 중에 하나한테 배열하면 되니까 그냥 바로 뭐 나올 거고 3 곱하기 3 나올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노란색 4개는 이 A, B, C에다가 그냥 뭐 하면 돼요? 그냥 배치를 해주면 되니까 중복조합인 거죠. 그래서 뭐 하시면 되겠어요? 3H 3이다. 마찬가지로 보라색도 3H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배열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누구만 카운팅하면 되겠어요? 이제 얘만 카운팅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X의 여사건을 지금부터 볼 거지. 근데 X의 여사건은 결국에 누가 0이거나 내가 0이거나 내가 0이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깔끔하게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은 B가 빵인 걸 한번 해볼게. 그래서 A와 C에다가 몰빵한 경우의 수를 지금부터 카운팅해 보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우리는 AC한테만 배열을 했기 때문에 빨간색, 파란색도 2가지 경우의 수밖에 배치를 못하죠. 2 곱하기 2라고 할게. 자, 마찬가지야. 노란색 3개의 공도 2개에다가 어쨌든간 동일한 공을 배열하는 거니까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3이라고 쓰시면 될 것 같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2H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이제 3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상 AC에다가 몰빵한 경우의 수인 거지. 근데 사실상 A씨에 몰빵하지 말고 어떻게 몰빵이 되는 거야? B씨에 몰빵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그냥 뭐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2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봐봐. A씨에 몰빵할 때도
우리 C에다가 전체 몰빵한 경우 수가 있겠지. 이 카운팅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C로 배열했어야 되는 거잖아. 마찬가지야. B와 C에다 몰빵할 때도 전부 다 C에 몰빵한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겠지. 그러니까 C에다 몰빵하는 경우의 수는 한 번, 두 번 셌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 셌으니까 한 번은 뭐 해줘야 되겠어요? 그냥 제외를 시켜주면 됩니다.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의 개수야? 우리 가족권을 만족하는 원소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계산하시면요. 자, 요거 어차피 10 나올 거고 10 나올 거라서 그냥 900에서 누구 빼시면 되냐면은 자, 얘 4인가요? 4인가요? 4에 3승 곱하기 2 하면은 128인데 거기다 1 뺐으니까 127 이렇게 빼면 돼서 너의 경우의 수는 일단 몇이 될 거고 773 정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구만 계산하면 되겠어요? 이제 얘만 계산하면 돼요. 근데 뭐 요거는 뭐 상대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천천히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A한테 4가지 색을 다 줄 거예요, 이미. 그럼 사실상 A한테 이미 누군 보내버린 거야. 빨간색과 지금 파란색은 이미 보내버린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A한테 그냥 노란색 공과 보라색 공을 줬으니까 노란색 공도 몇 개 남고 2개 남고 보라색 공도 몇 개만 남은 거야. 2개만 남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4개의 공은 어쨌든 누구한테 이미 배치를 한 거니까 우리 A한테 배치를 한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끔 세팅을 하면 되겠죠. 우리 이제 Y의 여사건은 어쨌든 간 저 4개의 공에서 만족해야 되니까. 그럼 동시에 뭐야? 우리 A가 이제 1보다 크고 마찬가지로 B가 1보다 큰 경우의 수를 좀 더 카운팅하시면 되겠죠. 그럼 가봅시다. 우리는 어쨌든 간 이제 A랑 B랑 C에다가 노란색 공 2개와 지금 보라색 공 2개를 뭐 하면 돼요? 배치하면 되지. 그럼 서로 다른 3개에다가 동일한 공 2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뭐 하시면 되겠어요? 3H2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보라색 공도 똑같은 논리로 뭐 하시면 되겠어요? 3H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하셨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요게 있죠. 우리 분명히 XY 교집합이기 때문에 B도 누구보다는 한 개보다는 많았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2개의 공을 너한테 몰빵하고 너한테 몰빵하는 경우의 수는 지금 X 사건을 만족하지 못할 거니까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빼야 되겠지. 그래서 노란색을 2개한테 주는 거, 보라색을 2개한테 주는 경우의 수 뭘 빼시면 되겠어요? EH2에다가 마찬가지로 곱하기 EH2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계산되는 것 같으니까 빠르게 마무리합시다. 그러면 이제 4 컨비네이션 몇 개씩 되는 거죠? 2가 되는 건가요? 그래서 요 계산하시면은 66에 36 될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3 곱하기 3이니까 빼기 9 이렇게 들어가겠군요. 그래서 너의 경우의 수 계산하시면은 27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희 둘의 뭘 보시면 돼요? 차이를 보면 돼서 746 이게 이 문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될 것 같고요. 자, 30번 문제 가볍게 해서라고 넘어갈게요. 30번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문제 읽어보면은 A는 1이랑 8이랑 숫자가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B는 2, 3, 4, 5, 6, 7이랑 숫자가 있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데 A는 공을 뽑았을 때 만약에 8이 나오면 바닥에 놓겠다는 거죠. 1이 나오면 그냥 카드를 안 놓겠다는 거지. 자, 마찬가지죠. B는 n 이하의 숫자가 나오면 바닥에 놓겠다는 거고 n 초과의 숫자가 나오면 바닥에 놓지 않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은 둘 다 바닥에 놓으면 그러니까 동그라미면이라고 할게. 그러면 뭐야? 더 큰 수를 뽑은 사람이 귤을 받는 거고 자, 한 명만 동그라미면은 자, 바닥에 놓지 않은 사람이 그냥 귤을 가져가겠다는 거고 둘 다 X면 어쨌든 귤은 받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뭘 구하는 거냐면은 A가 귤을 받아갈 확률, 마찬가지로 B가 귤을 가져갈 확률 이 똑같을 수 있는 N과 P를 한번 구해보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할게요. 우리 A가 가져갈 수도 있고 이제 B가 가져갈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다 쓸게요. 쓰게 할 것 같아. 자, 어차피 우리 경우의 수는 뭐가 되는 거야? A와 B가 둘 다 바닥에다가 카드를 놔둘 수가 있는 거고 얘는 뭐야? A만 바닥에 두고 마찬가지로 B는 바닥에 안 둘 수 있고 마찬가지로 A가 바닥에 두지 않고 B가 바닥에 둘 수 있습니다. 어차피 XX 나오면은 가져가지 않으니까 확률로 어차피 더해지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만 잘 계산하시면 되는데 야, 얘들아 생각을 한번 해봐. 너는 일단 바닥에 놨다라는 건 무조건 누굴 놓을 거란 말이야? 8을 놓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럼 더 큰 수를 뽑을 건데 얘는 무조건 8을 뽑을 거고 얘는 n 이하의 숫자를 뽑을 건데 n 이하는 어쨌든 무조건 8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누가 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야? A가 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봐봐. 한 명만 동거를 받을 때는 X를 받은 사람이 귤을 가져간다 했으니까 너가 귤을 가져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너가 귤을 가져가는 거야. 즉 다시 하는 뭐야? 너의 확률과 너의 확률을 더한 게 P인 거고 너의 확률이 그냥 Q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합시다. 쉬운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A라는 녀석이 그러니까 약간 비문학 독해 같은 느낌인 거야. 그냥 국어를 잘 해석하면 문제가 풀립니다. 자, A 한번 볼게요. 얘가 바닥에 놓을 확률은 8을 뽑으면 되니까 일단 2분의 1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야. B가 바닥에 놓을 확률은 우리 지금 몇 개인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입니다. 6개 중에
n 이하를 뽑으셔야 돼요. 근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천천히 볼게. n 이하를 했으니까 만약에 n이 4라고 해볼게. 그럼 4라고 하면 4 이하는 하나, 둘, 세 개 있지. 5 이하면 마찬가지 4개 있지. 그래서 n 이하가 뽑힐 수 있는 경우에서 그냥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예, n-1이라고 쓰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지. 우리 어차피 이거의 확률이랑 이거의 확률은 6번의 확률일 수밖에 없으니까 x가 나오는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요? 6분의 1에 빼시면 돼서 자, 7 빼기 n이라고 쓰면 되고 여전히 마찬가지로 얘는 2분의 1의 확률을 갖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x 뽑을 확률도 어차피 1을 뽑을 경우에서랑 똑같은 거니까 확률이랑 똑같은 거니까 2분의 1일 거고요. 너는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6분의 n-1이 되겠군요. 그래서 우리는 계산해보자. 너와 너를 더하면요. 뭐가 될 건데요? 6분의 n-1이 될 건데 이 녀석이 지금 누구랑 똑같다는 거야? 너의 확률과 똑같다는 거지. 그래서 12분의 뭐라고 쓰시면 돼서 우리 7-n이라고 쓰면 돼서 우리 가볍게 계산하시면은 2n-2가 누가 된다? 7-n이 된다라고 하시면 돼서 n은 몇이 되는 거야? n은 3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n이 3이 됐으니까 너가 어차피 몇인 거야? p인 거란 말이지. 자, p의 확률은 몇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이 돼서 이게 이 문제 정답입니다. 그래서 p와 n 구했으니까 나머지는 본인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일단 확률과 통계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하로 갈게요. 자, 기하 28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9가 있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6인 9가 있고요. OA 위에 지금 OC의 길이가 4가 되도록 이제 C를 잡겠다는 거죠. A랑 B는 9 위에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다음 같은 상황이고요. 문제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직선 BC가 XY 평면과 평행하다고 했어요. 직선 BC를 볼게. 직선 BC를 봤는데 이게 XY 평면과 평행하다는 건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과 여기서 내린 수선의 발까지의 이 길이가 똑같다는 거죠. 그래야 뭐 할 수 있으니까 평행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 잘 봐. 우리 이거 수원 시간에 되게 자주 하는 얘기인데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직각삼각형의 빗변 내분비가 있으면 무조건 뭐 한다? 그냥 수선을 내꼽는다. 그럼 뭐가 나오기 때문에 좋다? 닮은 직각삼각형이 나오는 게 좋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잘 봐. 어차피 이 닮은 직각삼각형을 봤을 때 이렇게 연장해 볼게요. 이렇게 한번 연장해 봅시다. 자, 그럼 뭐야? 내가 이 길이가 지금 2고 이 길이가 1일 거니까 내가 이 길이를 K라고 놓는 순간 이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이제 이 K쯤 이렇게 세팅이 되겠지. 그래서 이 정도 세팅하고 문제풀이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뭘 얘기하고 있나 봤더니 지금 직선 OA요. 직선 OA는 얘지. 이 OA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도라고 했는데 우리 어차피 지금 여기 수선의 발을 콩콩 떨어뜨렸으니까 이 각도를 지금 뭐라고 제시하고 싶은 거야? 알파라고 제시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요 녀석의 위치와 요 녀석의 위치와 요 녀석의 위치는 XY 평면과의 위치 차이가 어차피 K인 거니까 얘는 연장을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거야? XY 평면과 평행한 평면이 되겠죠? 괜찮을까요? 그럼 다시 볼게. 어차피 또다시 그럼 뭐야? 우리 AB랑 XY 평면이 이루는 각도인 베타라는 값은 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얘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뭘 알려줬냐면 사인 알파와 사인 베타를 알려줬어요. 근데 잘 봐. 우리는 AB의 길이랑 사인 베타를 곱한 게 1 거고 마찬가지로 2라는 길이랑 사인 알파를 곱한 게 1일 거라서 우린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누굴 구할 수 있어요?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AB의 길이에다가 난 지금부터 뭘 곱할 거야? 사인의 베타를 곱할 거야. 근데 그 녀석은 어차피 K가 될 건데 이게 K라는 얘기죠, 결국에는. 자, 이게 지금 K라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누구에서 2라는 길이에다가 누굴 곱하시면 되겠어요? 사인의 알파를 곱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 제시한 게 보니까 우리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가 어차피 몇이라는 거 알아요. 3이라는 거 아니까 사실상 이거를 창 약분해보면 그냥 몇 나오겠어? 3 나오니까 알았습니다. 우리 지금 AB의 길이는 몇이었던 거야? 6이었던 거야. 근데 잘 보니까 어차피 이게 반지름 6이었고 반지름 6이니까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됐었던 거야? 사실상 정삼각형이 됐었던 거네요. 그치? 그래서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구하기 쉬우니까 볼게. 우리는 사실상 지금 이 두 개의 평면, 이 두 개의 평면이 이루는 각도에 대한 코사인 세타,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건데 봐. 이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기가 굉장히 쉽지. 그리고 하필이면 그 녀석이 정상이 뭐라고 했어요? 직각삼각형을 했으니까 직각삼각형 넓이 구하기 되게 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면각의 정의로 풀기보다는 원상의 넓이와 정사형의 넓이에 대한 비율로 계산이 낫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넓이로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 원상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뭐라고 쓰시면 되겠어? 4분의 루트 3에다가 곱하기 36 정도 쓰시면 되겠죠? 다시 정리하면 9 루트 3일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사형의 넓이만 잘 구하면 돼요. 근데 그 정사형이 우리 어떤 사형이 되는 거야? 자, 어차피 여기 수선의 발 떨군 겁니다. 수선의 발 떨군 겁니다. 그럼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정사형이란 녀석인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이 직각삼각형인데 근데 어차피 나는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를 전부 다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B의 수선의 발의 위치를 B 프라임, 여기를 지금 B 프라임으로 놓을게. 마찬가지로 여기를 누구로 할게요? A 프라임으로 놓을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A 프라임이라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B 프라임, A 프라임 길이는 사실상 누구랑 똑같은 거라서 이 길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36에다가 K의 제곱을 뺀 거에 루트 씌우면 되겠지. 루트에 뭐라 쓰시면 되겠어요? 36 빼기 K 제곱이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누구의 길이는 이 길이는 36에다 9K 제곱을 빼서 루트 씌우면 끝나는 거니까 정리해 보시면은 여기는 루트에 36에다가 빼기 9K 제곱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우리 OB 프라임의 길이는 36에서 어차피 이 길이랑 이 길이는 똑같을 거니까 2K의 제곱을 뺀 루트의 36 마이너스 4K의 제곱을 빼시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가 직각삼각형을 했는데 누가 봐도 누구의 길이가? 이 길이가 가장 크죠. 그럼 이 녀석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빗변일 수밖에 없고 이 녀석이 뭐가 되는? 수직이 되는 되게 괜찮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K만 구하시면 이 문제 풀이는 완료가 되겠네요. K를 구하자. 피타로 정리를 쓸게요. 너의 제곱은 너의 제곱 더하기 너의 제곱은 똑같습니다. 그럼 다시 36 마이너스의 K 제곱인 녀석은 누구에서 72에서 빼기의 13의 K 제곱 하시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하시면은 우리 K 제곱이 몇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나오죠. 3이라는 게 바로 나옵니다. 그럼 너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우리 27 빼면 되니까 3이라는 게 나와버릴 거고, 자, 이 녀석은 12 빼면 되니까 루트 24인데 루트 24는 2루트 6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너랑 곱해서 반띠로 나눈 게 이 삼각형 정사형의 넓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다 누라 쓰시면 되는 거야. 3루트 6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정답입니다. 자, 3분의 루트 2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